오늘은 청소차를 타는 CEO 재미있게 정말 기대하셔도 좋을 만큼 재미있는 이야기로 대표님들과 함께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기대되시면 5번 눌러주시면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이제 그 정규 강의에서는 시즌 3예요. 지금 시즌 3고 시즌 3 실전편입니다. 그래서 이제 시즌 3 실전편은 뭐냐면 우리 주변에 모든 걸로 다 천억을 벌 수 있다예요. 우리 주변에 물컵으로 천억 버는 사람도 있고요. 볼펜으로 천억 버는 사람도 있고요. 쓰레기를 치워서 천억 버는 사람도 있고요. 버거나 빵을 만들어서 천억 버는 사람도 있습니다. 이거 동의되시면 3번 눌러보시겠습니까? 우리 주변의 모든 물건들로 다 천억을 벌 수 있어요. 그러면 우리가 돈 버는 뇌라는 거에 대해서 이제 같이 공부하고 또 성장하고 있는데, 그런 실제로 천억을 번 사람들, 그 사람들이 어떻게 생각하고 어떤 식으로 사업을 꾸며갔는지, 또 어떤 식으로 자신의 생각을 돈으로 만들었는지, 그런 이야기들을 함께 나누고, 또 2부에서는 강봉구 작가님이 또 훈련까지 시켜주는 그런 시간입니다. 이게 이 브라이언 스쿠다모어라는 분에 대한 이야기를 오늘 나눌 거예요. 그래서 이게 이제 브랜드 명이 좀 어려워요. 제가 이거를 어떻게 읽어야 되는지도 모르겠고, 이게 전화번호부라고 하는데, 전화번호에, 미국 전화번호에 이 영어가 들어가더라고요. 그래서 물음표도 찍혀 있고 이래서 어쨌든 이 업체의 창업자입니다. 나이는 생각보다 젊어요. 1970년생입니다. 70년생이고요. 이제 19살에 고물트럭 한 대를 구입해서 폐기물 수거 업체를 만들었는데, 현재 세계에서 가장 큰 폐기물 수거 업체를 운영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요 분의 이야기고요. 요 분이 되게 독특한 삶을 사셨기도 하고 또 저희랑 많이 겹치는 부분이 있어요. 제가 깜짝 놀랐던 거는 이분은 내면 언어 일기를 쓰고 있습니다. 물론 이분의 표현으로 내면 언어 일기다 이렇게 표현하진 않지만은 저희가 하고 있는 거랑 완전 동일한 형태의 일기를 쓰고 있고 그 일기가 현재 시제로 써져 있고요. 그거를 늘 가지고 다닌다고 해요. 그래서 그런 얘기까지 함께 나눠보려고 합니다. 이분이 이렇게 얘기해요. 내 경력이 좀 특이한데 그 중에 특이한 거는 고등학교를 졸업하지 못했다. 고등학교 졸업장이 없다는 거다. 졸업장을 못 받은 이유는 친구들과 수시로 어울려 술을 마시면서 수업을 많이 빠졌기 때문이다. 하지만 그러고 그래서 이제 졸업장을 못 받았어요, 이분이. 그러니까 계속 나가긴 했는데 종종 빠지다 보니까 한 과목 그 졸업 학점을 채울 수 있는 고등학교 졸업 학점을 채울 수 있는 한 과목 출석 일자가 부족해서 결국은 못 받게 되더라고요. 그리고 고등학교를 졸업해도 당시에 대학 학비를 낼 돈이 없었기 때문에 그런 상황이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근데 이분이 이제 우연히 맥도날드에서 이제 아르바이트를 하다가 낡은 소형 트럭을 보는데, 그때 그걸 보면서, 저 쓰레기를 치워주는 걸로도 돈을 벌 수 있네? 그리고 사람들이 저렇게 쓰레기를 버리는 거에 대해서 문제가 있네? 그래서 그 문제를 해결하면 어떨까? 나도 저런 쓰레기를 치우는 일을 하면 어떨까? 너무 쉽지 않을까? 라고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래갖고, 나도 저걸 해보자. 라고 생각을 하게 된 거죠. 그래서 트럭을 한 대 사요. 트럭 한 대 사서 고물 트럭 한 대를 사서요. 그걸 몰고 다니면서 폐기물을 운반해 주고 그걸 또 버려주면서 그 돈을 모으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이때 이분의 생각은 이렇게 하면 1년 정도 대학 학비를 마련할 수 있고 대학을 다니면서도 계속 이 일을 할 수 있을 테니까 이걸 한번 병행해 보자라고 시작해서 트럭을 한 대 사서 이제 그 폐기물을 버리는 일을 시작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생각해요. 그거는 특별하지도 기발하지도 않은 아주 평범한 생각이었다라고 얘기를 해요. 근데 이제 저희가 계속 그 생각에 대해서 이제 공부를 하다 보면은 이분은 이 생각만 계속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 폐기물 수리 업체를 어떻게 하면 멋있게 만들까? 어떻게 하면 사람들의 문제를 완벽하게 해결해 줄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이걸로 돈을 많이 벌 수 있을까를 계속 생각했던 거죠. 그래서 그게 점점 커지기 시작합니다. 그 사업이. 근데 이제 문제가 중고 트럭 한 대를 딱 구입하고 와, 나도 이제 드디어 사업가야 시작했는데 딱 2주 만에 트럭이 고장이 나버립니다. 그래서 수리비가 나왔는데 너무 큰 금액이었대요. 그래서 이거가 내 첫 시련이었다. 그래서 그걸 메우기 위해서 또 대출을 받고 아는 분들에게 이제 사정을 해서 돈을 더 끌어 모았다고 합니다. 그러고 다시 사업을 진행했다는 거죠. 근데 사업을 하다 보니까 광고를 해야 되는데 광고비를 낼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럴 수 있잖아요. 지금 이제 대학생도 아닌 친구가 고등학교 막 졸업한 친구가 트럭을 있는 돈을 다 모아서 그리고 아는 분들한테 돈을 빌려서 트럭 한 대를 샀어요. 그러고 나서 이 사업을 하는데 또 그것도 고장 났습니다. 근데 이제 자기가 생각해도 이 광고라는 게 필요할 것 같은 거예요. 내가 이 일을 하고 있다는 거를 다른 사람들이 알아야 연락을 줄 거 아닙니까? 그래서 어떻게 해야 될까라는 고민을 합니다. 자, 대표님들 잠깐만 생각해 볼까요? 대표님들이 브라이언이에요. 광고비가 없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했을지 5초만 생각해 볼까요? 광고비가 없어요.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트럭 한 대 샀습니다. 어떻게 했을까? 한번 생각해 보셨습니까? 자, 이분은
그래, 지역 매체에다가 지역 신문에 그 홍보성 기사가 실릴 수 있도록, 네네. 다른 업을 광고해주다 좋은 방법이에요. 그래서 홍보성 기사가 실릴 수 있도록 언론 매체를 설득하기로 합니다. 그래갖고 전화번호를 막 뒤졌대요. 예, 그 당시에는 이제 전화번호부를 쓰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막 뒤져서 지역 신문, 가장 큰 지역 신문사인 밴쿠버 프로빈스, 이분이 이제 캐나다 분이라서 밴쿠버 프로빈스라는 잡지 편집국에 전화를 겁니다. 그래서 지역 신문 그 편집국에 전화를 걸어요. 그래갖고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네, 여보세요. 그러니까 좋은 뉴스 아이템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게 뭔가요? 우리 지역에 좋은 뉴스 아이템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신문사에 당연히 그게 뭔가요? 라고 할 거 아닙니까? 지역 신문이니까. 제가 대학 등록금을 좀 벌려고 하는데, 이게 일자리가 구하기가 쉽지가 않더라고요. 그래서 아예 창업을 했습니다. 폐기물 운반업을 시작을 했죠. 제가 트럭을 한 대 샀고, 이런 일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회사의 이름은 이거고, 전화번호는 이거고, 생각보다 사업이 잘 되고 있습니다. 라고 하니까, 갑자기 그 언론사에서 대뜸, 축하합니다. 저희가 취재를 가도 되겠습니까? 그래서 당연하죠 해갖고 그 다음날 기자와 사진 기자가 와서 이제 자기 창업 스토리 아무것도 아니잖아요 그냥 근데 창업 스토리가 그 지역에서 고등학교를 졸업하자마자 한 어떤 그 청년이 트럭을 사서 폐기물을 운반하고 있다는 기사로 쓸만한 거예요. 이거 이해되시면 5번 눌러보세요. 그러니까 지역 신문사에서는 어떤 이 지역의 이슈가 계속 있어야 되는데 재밌잖아요. 뭔가 우리 지역의 고등학생이 졸업하자마자 트럭을 사서 이걸로 청소 업체를 할까 폐기물 처리 업체를 하고 있다라는 그 스토리텔링 그거를 이제 취재로 온 거죠. 취재로 오고 나서 다음날 신문 1면에 실렸대요. 그 지역 신문 1면에. 그래서 그 지역 신문 1면에 우리 사업체 이름과 전화번호, 그리고 스토리텔링. 해서 1면에 가득 실렸다는 거죠. 그 다음에 갑자기 그 지역에서 스타가 되었다고 합니다. 왜냐면 사람들 다 그 신문을 볼 테니까, 나 얘 알아. 이거 누구 집 아들 아니요? 얘가 이런 거 해? 이러면서 전화가 쉴 새 없이 울려요. 네, 잘생겼죠. 맞아요. 전화가 쉴 새 없이 울리고 일이 막 들어오기 시작했다고 합니다. 자, 그러면서 또 그 지역에서 버스 기사가 자기가 지나가면 빵빵 그러면서 창문으로 이렇게 신문을 막 흔들더래요. 나 너 봤어? 막 이러면서, 야! 막 해서 브라이언! 와! 막 이렇게. 그래갖고 그 신문사와의 전화 한 통으로 광고비는 하나도 안 쓰고 한순간에 너무 많은 것이 바뀌어 버렸다는 거죠. 그래서 사업이 순조롭게 진행이 되기 시작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되게 재밌는 게 당시 신문 일면에 실린 기사를 지금도 이렇게 회사 사무실 벽에 액자해서 잘 걸어놓고 있대요. 저는 이제 그 온라인 사업하기 전에는 작은 카페 전문가로 활동을 많이 했어요. 그래서 그러니까 그 3사 방송국에도 다 나왔고 잡지에도 정말 많이 나왔거든요. 그래서 그것도 저도 이렇게 해가지고 다 카페 이렇게 잘 해놨습니다. 그래서 요 기분을 좀 알 것 같아요. 자, 근데 이제 이분에 대해서 1991년에 BCTV에 방영된 그 방송분이 있어서 잠깐 보여드릴게요. 이런 식으로 이제 방영이 된 것 같아요. And officials are blaming the recession. But two Vancouver students decided they weren't going to wait for someone else to find them a job, so they started their own business. They call themselves the Rubbish Boys and say they'll collect your trash in a flash. They've proven it doesn't take too much to start up, and within 2 weeks their company has paid for itself, and they are pocketing some hard-earned cash. 처음에 이렇게 생긴 트럭으로 시작을 했다는 거예요. You learn a lot from starting up your own business, even no matter how small or big it is. Yeah, it was kind of gratifying. Yeah, To, do it ourselves, be our own bosses and all that. It was good. make our own hours, make our own wages. It's hard to find decent work, enough. 이게 옛날 방송이라서 화질이 좋지가 않습니다. 근데 요 방송 마지막에 이 친구가 뭐라고 하냐면 이게 나중에 커져서 프랜차이즈가 될지 모르죠 라고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그때부터 이미 머릿속에 이 사업을 보고 크게 그리고 있는 거였죠. 머릿속에 그 생각밖에 없었고 한번 보세요. Run my own business again. Maybe franchise the Rubbish Boys. Who knows? 그래서 이제 이후에 전문대를 가게 됩니다. 전문대를 갔지만 몇 개월 뒤에 자퇴를 해요. 이게 내가 있어야 될 곳이 아니구나라는 생각도 들었고, 두 가지를 한꺼번에 하느냐고 힘과 시간을 소비하고 싶지 않았다라는 생각을 했다고 해요. 그러다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학을 가야 되지 않을까라는 고정관념이 있잖아요. 그런 거 있잖아요, 대표님들. 대학을 가야 되지 않을까라는 고정관념. 이분의 양아버지가 그 의사입니다.
그래서 그 영향도 받았고 자기도 그런 생각을 했다고 해요. 대학을 가야 되지 않을까? 그래서 대학을 여러 군데를 이제 다녔는데 밴쿠버로 돌아와서 나름 명문이라고 불리는 브리티시 콜룸비아 대학교에 입학을 했다는 거죠. 그래서 그때도 입학을 했는데 그때도 $700 주고 산 낡은 포드 픽업 트럭 아까 그거요. 그거를 몰고 폐기물을 옮기고 조달하는 일을 하면서 사업을 하면서 그 직원도 구하고 그 사업도 같이 동시에 하면서 대학 생활을 했다는 겁니다. 근데 이분이 이제 이렇게 써놓은 거예요. 자기 자서전에. 솔직히 말하면 학교에서 공부한 것보다 내가 직접 사업체를 경영하면서 배운 것이 훨씬 더 많았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요. 그리고 자기가 듣는 수업의 교수들은 다 자기가 사업체를 운영하고 있다는 거를 알고 있었다는 거죠. 왜냐면 수업을 듣고 있다가 갑자기 전화기가 울리는 거예요. 그때 당시에 이제 모토로라, 왜 이만한 거 있잖아요. 이렇게 생긴 거 막, 이렇게 들고 다녔잖아요. 그걸 들고 다녔는데 자기가 이제 전화를 받아야 되니까 그 직원이 전화를 받는 직원이 있었는데 그 직원이 전화를 못 받으면 그게 자기한테 온대요 전화가. 그러면 이제 수업 중에 갑자기 막 띠리리 띠리리 울리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이 브라이언이 어우 죄송합니다 하고 나가갖고 전화를 받으면서 막 그 적은 다음에 아 거기 네 지금 바로 보내드리겠습니다 하고 한참 사업 얘기를 하고 전화를 끊고 이제 수업장에 들어온 다음에 이제 수업 시간에 어쨌든 전화가 울렸으니까 되게 민망하잖아요. 그래서 수업이 끝나면 그 교수님한테 가갖고 정중하게 사과하면서 아 교수님 제가 사업체를 운영하고 있는데 그 쓰레기 그 폐기물 업체를 운영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요걸 하고 있다 보니까 직원이 있는데 전화를 못 받으면 제가 전화를 받다 보니까 이런 일이 생겼습니다. 너무 죄송합니다. 라고 양해를 구했다는 거죠. 그러면 이제 교수들이 그 무례하게 여기기보다는 동정 어린 시선으로 아 얘 정말 얘 돈이 얼마나 없으면 쓰레기 폐기물 업체를 하고 있어. 요런 시선과 함께 또 뿌듯한 시선. 아, 그래도 우리 제자들 중에 이렇게 열심히 사는 친구가 있구나. 일과 그 학업, 그 사업을 하고 있는 친구가 있구나. 약간 요렇게 좀 호감을 보였다는 거죠. 이게 교수님들이. 그러다가 조직행동학 강의 때 이제 그 강의를 하고 있는 교수님이 와서 이렇게 말하는 거죠. 그 브라이언 자네가 조직을 이렇게 경영하고 있으니까 그거에 대한 특강을 준비해서 한번 사례 발표를 해보게 해가지고 이제 특강을 줬대요. 강의를 줬는데 그게 너무 뜨거웠다고 합니다. 그래서 조직 행동학 시간 때 이제 경영 체험담. 그래서 나는 고등학교를 졸업하자마자 트럭을 샀고 신문사에 광고를 냈고 뭐 이렇게 하고 있고 고객들에게 이런 서비스를 하고 있고 이제 이런 것들을 발표를 했는데 너무 많은 학생들이 뜨거운 관심을 가지고 질문을 하고 거기에 대한 답변을 했다는 거죠. 근데 그 강의가 끝나고 나서 문득 마음속에 그런 생각이 떠오르더래요. 아, 이게 여기 대학교에서 그렇게 많이 배울 만한 게 없구나. 그러고 지금도 내가 배우는 게 아니라 가르치고 있네? 라는 생각이 들었다는 거죠. 그래서 그날 대학을 그만둬야겠다라고 결정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때가 1993년이었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그날 밤에 양아버지와 마주 앉아서 이제 사업에 대한 설명. 그러니까 이게 폐기물 업체인데요, 아버지. 제가 이런 걸 하고 있고 이렇게 해서 사업을 이렇게 키워나갈 거예요. 설명한 다음에 이제 아버지한테 그렇게 말했대요. 그래서 제가 대학을 자퇴하려고 합니다. 이제 양 아버지가 한참 동안 아무 말 없이 앉아 있었는데 어떤 말을 골라야 될지 되게 혼란스러운 표정이었다는 거죠. 그러면서 이렇게 말한 거죠. 말했대요. 아예 쓰레기 청소부로 살겠다는 거냐? 그러니까 이제 확신 어린 표정으로 네. 이제 그러면서 이렇게 말해요. 양 아버지로 말하자면 잘 나가는 간이식 전문 의사였다. 그래서 그 양아버지는 현재 지위와 능력 전부를 대학에서 습득한 분이고 대학에서 배울 수 있는 모든 것을 배워온 사람이다. 그런 사람의 눈으로 나를 보면 야, 제가 철이 없구나. 쓰레기 치워 몇 푼 벌어보겠다고 대학을 그만두겠다. 와, 정말 제정신인가? 라고 보였을 거라고 이제 자기도 생각했다는 거죠. 자, 그러면서 아버지가 그렇게 얘기했대요. 농담이었으면 좋겠구나. I was not the best student. I found myself more interested in playing the game of business while going to school. At 18 years of age, I dropped out of high school to start a business. My parents thought I was crazy to not finish high school, but I think they became a little impressed when I started a business that at the time was called the Rubbish Boys. I was in a McDonald's drive-through, saw a beat-up old pickup truck in front of me. It had plywood sides built up on the box, filled with junk. I went out the next day, and within a week, I had my own pickup truck and started hauling junk. I had my own, 노다주 and 닮지 within a 않았습니까? week, 노다주? 아이언맨, 노다주 닮았죠? 잘생겼어요, 맞죠? I had my own. 자, 그러면서 이런 얘기를 해요. 나는 대학도 졸업하지 못했고, 심지어 고등학교 졸업장도 없다. 그러나 나는 인생의 경험이라는 대학에서 최고의 졸업장을 받았다라고 스스로 믿고 있다. 라고 생각한다는 거죠.
그리고 물론 인생의 경험이라는 대학에서 받은 학위는 눈에 보이지 않지만 학교는 실제한다라고 해요. 근데 제가 이걸 보면서 졸업장, 그러니까 자격이잖아요. 이 자격이라는 거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려보면 이제 제가 요 정규 강의 말고도 온라인, 그러니까 퍼널 마케팅 전문가로 온라인 과정을 진행하기도 합니다. 근데 온라인 마케터가 된다. 혹은 내가 온라인에서 뭔가를 나의 경험과 지식을 팔아보겠다. 그거를 동과 교환하겠다라고 하려면 그 자격이 주어져야 돼요. 스스로. 근데 그 자격은 스스로가 스스로에게 줄 수밖에 없습니다. 동의되시면 5번 눌러보시겠습니까? 어떠한 자격이라는 게 있거든요, 대표님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이 자격에 대한 생각을 제가 가장 처음에 했던 거는 알바를 할 때였어요. 대전역에 있는 카페에서 알바를 전 처음 시작했거든요. 28살 때. 28살 때 그 알바를 처음 시작했는데, 알바를 하다가 어느 날, 이제 점점 갑자기 제가 이제 그 몇 주 만에 점장이 됐어요. 앞에 있는 애들 다 그만두면서요. 그러고 그만두면서 점장이 됐고, 그 다음에 2년 동안 그런 어떤 매니저 점장, 다른 가게도 가고 막 이러면서 매니저 점장을 하다가 어느 날 제가 사장이 돼야겠다라고 결정을 하게 됐습니다. 결심이었어요. 근데 그때 당시에 돈은 500만 원밖에 없었고, 현암교라는 다리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 다리를 걸어가면서 고민이 되는 거예요. 아, 다시 내가, 왜냐면 돈도 없고 창업을 해야 되는데 돈도 없고 그다음에 어떻게 해야 되는지도 모르겠어요. 근데 다리를 걸어가면서 제 머릿속에 생각이 너무 명확하게 보이는 거예요. 다시 회사로 돌아갈까? 다시 제가 원래 디자인 계열 쪽 회사를 다녔었거든요. 신분증을 제작하고 그 신분증의 시스템을 만드는 그런 회사였는데 거기로 돌아갈까? 아니면 다시 다른 카페 알바를 갈까? 근데 다른 카페 알바는 이제 더 이상 뽑아주지 않는 거예요. 30이 넘어서. 그러니까 그 30살이 되면은 알바를 구할 수가 없거든요. 카페 쪽은 어려워요. 그래서 다른 쪽으로 갈까 고민하다가 아니지 나는 오늘 결정하자. 나는 오늘 이후로 남의 밑에서 일하진 않을 거야. 나는 사장이 될 거야. 라고 결정을 했어요. 그 결정을 하고 나니까 재밌게도 목이 보이고 동업자가 생각이 나고 대출을 할 수 있고 이런 어떤 여러 가지 것들이 방법들이 보이더라고요. 그 전에 그 결정하기 전에는 아예 안 보이는 거예요. 그냥 너무 막연한 거예요. 혹시 이런 경험 해보신 분들 한번 들어보셨습니까? 그러니까 방법이 어느 날 결정을 했을 때부터 방법이 보이는 거지 그 결정을 안 하면 방법이 안 보입니다. 근데 제가 그날 그런 생각을 해봤어요. 사장이라는 게 누가 되지? 생각을 해봤어요. 사장이라는 게 누가 될까를 생각해보니까 돈이 문제가 아니더라고요. 왜냐면 돈이 없어도 사장이 된 사람들이 있었고, 돈이 많아서 사장이 된 사람도 있었어요. 성별도 아니더라고요. 남자도 사장이 되고 여자도 사장이 됩니다. 나이도 아니에요. 너무 어린 친구들도 사장이 되고요. 너무 나이가 많은 분들도 사장이 되는 거예요. 학력도 아니더라고요. 초등학교만 나와도 사장이 될 수 있고요. 대학원을 나와도 사장이 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면 그걸 다 빼고 모든 공통점을 하나 딱 보니까 사장이 되겠다라고 결정한 사람들이 사장이 되더라고요. 이거 동의되시면 5번 눌러보시겠습니까? 그 사장이 되겠다고 결정한 사람들, 그게 자격이거든요. 자격. 내가 사장으로서의 자격을 스스로 주는 거예요. 근데 그게 똑같이 작가도 똑같았어요. 자, 첫 번째 책을 쓸 때, 동네 카페 이제 그 알바 2년, 동네 카페 3년 차였거든요. 근데 책을 쓰려고 하니까 자꾸 내 마음속에 니까짓 게 뭔데 책을 쓰려고 해? 라는 내면의 언어가 들리는 거예요. 니까짓 게 뭔데 책을 써? 야, 책 아무나 써? 책 성공한 사람들만 쓰는 거야. 너 뭐 아무것도 아니잖아. 너 뭐 돼? 약간 이런 거. 너 전문가야? 너 커피 바리스타 월드 챔피언 그런 데 나가나 봤어? 막 이런 거. 너 뭐 매출 많아? 막 약간 이런 식의 내면의 언어가 들리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난 그래도 난 책을 낼 거야. 내 솔직한 얘기를 쓸 거야. 하고 앉아서 첫 문장을 썼을 때는 작가가 된 상태였습니다. 그러니까 아직 책은 나오지 않았지만 내가 작가로서 첫 문장을 쓴 거죠. 이거 좀 이해 가시는 분들 한번 들어보시겠습니까? 그러니까 먼저 내가 자격을 주고 그 존재가 된 다음에 나머지 현상들이 펼쳐지는 거잖아요. 이렇게 본다면 부자도 마찬가지 같아요. 그러니까 동일한 원리에서 누가 부자가 되는가는 사장의 자격과 작가의 자격과 동일하게 그냥 부자가 되겠다라고 결심한 사람들, 결정한 사람들이 부자가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희가 계속 돈 버는 뇌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그 결정을 오늘 하자. 오늘 하자, 지금 하자, 이겁니다. 그냥 아무도 그 자격에 대해서 나에게 줄 수가 없고, 그 자격은 오직 내가 결정해서 가져올 수밖에 없는 것 같아요. 자, 그러면서 이제 자신이 자기가 이번 생에서 성취한 일 중에 하나는 사람들이 천하게 여기는 직종에 뛰어들어서 자기 하기에 따라서 얼마든지 자부심을 가질 만한 성공, 9천억 자산가가 되거든요. 그래서 그 성공을 거둘 수 있다는 사실을 세상에 보여줬다, 자기는. 그런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이제 어느 해 잭 프레스콧이라는 친구가 생각이 나서 이 친구한테 같이 사업을 해볼래? 라고 이제 동업 제안을 한 거죠. 근데
그 친구랑 이제 사업을 하면서 세 대의 트럭을 운영하게 된 거예요. 자기 한 대, 그 친구 한 대, 직원 한 대 이렇게 운영을 했는데 뭔가 잘못됐다는 걸 알게 됩니다. 이렇게 얘기해요. 아, 잭은 내가 이 동업을 권해서 동업을 하고 있지만 창업자의 심장을 가진 친구가 아니었다라고 얘기해요. 저 이 기분 알아요. 왜냐면 저는 동업으로 카페를 시작했잖아요. 제가 동업자가 세 명 있었어요. 그러니까 첫 번째 동업자는 제가 백화점 점장으로 있었거든요. 그때 그 만났던, 같이 일했던 누나였어요. 그래서 이 누나한테 제가 그 동업 제안을 했습니다. 그래서 동업 제안으로 첫 번째 1년을 했어요. 근데 누나가 결혼하면서 그 제가 동업 자금을 빼줘야 되잖아요. 저희가 이제 그때 4천만 원 놓고 시작했거든요. 카페를 8천만 원 시작을 했는데 이제 제가 누나한테 그랬어요. 누나가 그러니까 이 카페를 그만둘 때 언제든지 내가 누나가 준 돈을 내가 빼주겠다. 근데 1년 만에 갈 줄 몰랐죠. 근데 1년 만에 갔어요. 근데 이 누나도 되게 직원 마인드였어요. 그러니까 시키는 것만 잘하고 저는 이제 사장이 되었으니까 사장적 마인드로 이걸 보고 있는데 직원적 마인드가 있는 분들이 있더라고요. 또 2년차 친구가 있었어요. 이 친구는 좀 사장 마인드였는데 이제 이 누나가 나가면서 제가 4천만 원이 없잖아요. 그 카페 1년 만에. 그래서 와 이걸 어떻게 할까 하다가 제 주변에 한 친구가 창업을 준비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친구한테 제안을 합니다. 야, 너 창업할 거야? 그래서 그래? 그러면 1년 동안 여기서 연습을 해보고 창업하는 건 어떨까? 그래서 너 얼마 있어? 4천만 원 있대요. 그래서 오케이. 그럼 들어오면은 우리가 절반의 지분을 줄게. 절반씩 나눠 갖자. 그래서 그 친구의 돈을 이렇게 받아서 그 누나한테 줬어요. 그 두 번째 친구랑 또 1년을 합니다. 그래서 이 친구는 창업가의 신장이 있는 친구니까 1년 뒤에 난 이제 나갈 거야 하고 나가려고 하더라고요. 근데 또 그때도 4천이 없었어요. 현금으로. 그래서 어떻게 할까 하다가 저희 카페에 오는 단골이 있었어요. 단골. 근데 그 단골 누나가 자기도 언젠가 카페를 해보고 싶다라고 그렇게 얘기를 여러 번 했어요. 그래서 제가 그 누나한테 제안을 했습니다. 누나, 혹시 아직도 카페가 하고 싶어요? 하고 싶대요. 그러면 저랑 같이 1년 동안 배워보는 건 어떨까요? 그래서 누나가 그래요? 그러면 누나 4천만 원 내고 나중에 보증금처럼 우리 보증금 3천만 원 묻어져 있으니까 그 나중에 1년 뒤에 누나 다시 드릴 테니까 1년 동안 일하면서 배워볼래요? 그래서 그 누나가 들어옵니다. 그래서 그 4천만 원 또 그 친구한테 줬어요. 그리고 또 세 번째 그 동업을 하고 그 누나가 세종으로 가면서 그 돈을 빼서 이제 그때는 4천만 원이 있었어요. 빼서 주면서 이제 제가 이 카페 홈링이라는 곳을 혼자서 운영하게 됐어요. 어쨌든 근데 하다 보면은 창업자의 심장이 아닌 친구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아르바이트생들 중에서도 직원의 심장을 가진 분들이 있고요. 정말 시키는 일만 하고요. 시키지 않으면 그 일을 안 해요. 그리고 창업자의 심장을 가진 친구들이 있어요. 시키는 일도 잘하는데 시키지 않은 일까지 해내는 친구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시키지 않은 일은 사실 사장의 눈으로만 봐야지 보이는 일들이 있어요. 그래서 결국은 이 잭이라는 친구한테 회사 지분을 다시 사들였다는 거죠. 더 비싼 가격에 사들였대요. 그래도 그래야 됐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다시 얼마가 지나지 않아서 이제 사업이 조금씩 성장하기 시작했는데 트럭 5대, 직원은 11명, 연 순이익, 연 매출이 아니라 연 순이익 7억 정도의 순이익 50만 달러를 달성을 했대요. 그때 나이가 24살 때였다는 거죠. 생각보다 빠른 나이에 큰 성공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남들이 볼 때는 와, 7억 그 순이익으로 7억씩 가져가는 거예요. 이 지금 대표가 24살짜리 어린 친구가. 남들이 볼 때는 와, 성공했네. 야, 완벽하네. 모든 게 손주로 보였다는 거죠. 근데 실제로 그때 이 브라이언은 엄청난 스트레스를 많이 받고 있었다고 해요. 그러고 일하러 가기 싫다. 이거 진짜 오늘 이거 안 하면 안 되나? 나는 스트레스. 나는 왜 이렇게 현장이 가기가 싫지? 내가 이렇게 재밌어서 시작한 건데 나는 스트레스 받고 있었다는 거죠. 그래서 한번 곰곰이 생각을 해봤대요. 왜 이렇게 일에 흥미를 잃어버렸지? 그러다가 답을 찾게 됩니다. 내가 직접 고용한 직원들인데 내가 그들과 함께 일하는 게 불편하구나. 그리고 그들도 나랑 일하는 걸 불편해하는구나. 이거 혹시 이해가세요? 직원들이 사장을 불편해하고 사장도 그들을 불편해하는 지금 그런 상황인 거예요. 그래서 왜 불편한가 보니까 직원들이 나와 비전을 공유하려고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브라이언은 이 뭔가 멋진 그 폐기물 업체 약간 이런 느낌을 만들고 싶은데 그때 고용된 직원들은 그냥 쓰레기 치우는 사람. 그러니까 이렇게 바라봤다는 거죠. 그 일을. 그러고 자기가 만들어 가려는 기업 문화에 자기를 맞추려고 하지도 않았다는 거죠. 그래서 결국 11명의 직원을 모두 해고하기로 합니다. 이래서는 안 된다 해서 11명 전체 해고. 그래서 그날이 가장 끔찍한 사업을 하면서 가장 힘들었고 가장 끔찍한 기억이었다는 거죠. 그리고 해고 통보를 하면서 내가 리더로서 실패했구나. 내가 뭔가 이 사업을 꾸려가는 어떤 이들에게 비전을 주지 못했고 내 역량이 부족했구나라는 그 죄책감과 또
그들이 다 떠나고 난 다음에 몇 개월 동안 11명이 하던 모든 업무를 혼자 처리해야 된다는 것도 끔찍한 일이었다라고 얘기를 해요. Difficult times I had in my business was in 1994, 5 years into my business. I'm at $500,000 in revenue. They say one bad apple spoils the whole bunch. I had at least 9 of my 11 apples were bad. And so I made a tough decision and I decided to fire the entire team and start again. It took me time to rebuild, but what it taught me, a valuable lesson, was it's all about people, finding the right people and treating them right. Take care of your people, and they will take care of your customers. Take care of your customers, and they will take care of the growth of your brand, your profits, and opportunity. I was able to then, by design, rebuild a culture, one of optimistic energy and enthusiasm and taking on the world. 약간 이런 형태의 문화, 그러니까 우리가 폐기물을 치우는 회사지만은 우리는 이렇게 이런 문화가 있고 깨끗한 유니폼, 깨끗한 트럭, 약간 이런 것들을 꿈꿨다는 거죠. 그래서 의도적으로 그런 사람들을 뽑기 시작합니다. 이제 그렇게 다 직원들 내보내고 나니까 완전한 실패한 기분이 들더라는 거예요. 혹시 이거 이해가시면 5번 눌러보시겠습니까? 왜 사업을 하다 보면 잘 안 될 때가 있잖아요. 그러면 사업과 상관없이 그런 기분이 들 때가 있어요. 이게 기분인데 그게 사실처럼 느껴지거든요. 그러면서 마치 무일푼이고, 무일푼 아니에요. 지금 7억씩 벌고 있어요. 내가 어디로 가야 될지 비전도 불명확한 느낌이 들었다. 그래서 어떻게 했냐면 혼자 바닷가에 부모님이 작은 오두막집을 하나 전놨는데 거기에 가서 원하는 것에 대해서 깊이 생각을 해보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보니까 사업도 그렇고 인생의 모든 일들, 연애도 마찬가지고요. 그리고 인생의 모든 일들이 원하는 게 그러니까 원하는 게 명확하지 않으면 문제로 보이기 시작해요. 동의되시면 한번 눌러보시겠습니까? 원하는 게 명확하게 없으니까 그게 다 문제로 보이는 거예요. 근데 원하는 게 명확하게 있으면 사실은 해결하면 됩니다. 그래서 종이 한 장을 꺼내놓고 이제 생각을 했다는 거예요. 이렇게 질문을 던져봤대요. 좋아, 내 앞길에 아무 문제가 없다면 가장 좋은 가능성은 어떤 걸까? 5년 후에 이 회사는 어떻게 변해 있을까? 자금의 부족도 없고, 교육의 부족도 없고, 실수도 없다면.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생각하지 말고, 오직 가능성에 대해서만 꿈을 꿔보고 그걸 적어 봤다는 거죠. 그러니까 저희가 지금 내면 언어 일기 혹시 챌린지를 해봤다 1번 들어보시겠습니까? 처음 듣는다 2번. 내면 언어 챌린지를 해봤다 1번, 처음 듣는다 2번. 저희가 이걸 할 때 내가 1,000억 원이 있다면 어떤 하루를 살까예요. 그 질문이랑 동일한 질문입니다. 그러니까 가능성만 보고 내가 나의 그 하루를 아니면 나의 사업을 그려보는 거죠. 이제 그래서 그 가능성만 보고 완전 100% 성공한다면 혹은 완벽하게 많은 자원이 있다면 라고 생각을 했다는 거죠. 그러면서 가장 행복한 미래에 대해서 생각나는 대로 적어 보았다는 거죠. 되게 비슷하죠. 내면언어 일기랑 엄청 비슷하죠. 자, 종이 양쪽 면에 두서없는 글들로 가득 채웠대요. 글의 첫 문장은 저희는 나는 1,000억 원을 벌었다 이렇게 시작하잖아요. 이분은 2003년까지 북미 지역 상위 30대 도시에 우리 사업이 진출한다로 시작했다는 거죠. 그 내면 언어 일기. 이분의 내면 언어 일기는 이렇게 시작했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서 온갖 생각을 적어봤는데 이렇게 적었대요. 언젠가 오프라 윈프리 쇼에 출연하겠다. 실제로 오프라 윈프리 쇼에 출연을 하게 됩니다, 이분이. 폐기물 처리 업계의 페더럴 익스프레스가 되겠다. 깨끗하고 빛나는 트럭들, 그러니까 완전 깔끔한 트럭, 정시 서비스, 선불 요금제, 깨끗한 유니폼과 친절한 트럭 기사들. 그래서 자기가 원하는 것들을 상세하고 구체적으로 쭉 적어 놓기 시작합니다. 이걸 적으면서 신기한 경험을 하게 되는데 어떤 경험을 하게 됐냐면 내가 지금 길을 잃고 비전이 없어. 나는 모든 걸 실패한 것 같아라는 그 감정에서 빠져나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불운의 고리와 염세적인 미래에서 이 글을 쓰고 읽으면서 빠져나올 수 있었다라고 해요. 왜냐하면 우리의 뇌는 이 글을 쓰고 읽을 때 그게 이 글인지 내가 지금 생각해낸 건지 내가 직접 경험한 건지 몰라서 그렇습니다. 이거 지금 이해되시면 5번 들어보세요. 그래서 우리가 내면 언어를 쓸 때 이걸 쓰면 그 전에 있던 기분에서 빠져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내면 언어를 발견하게 된 게 이제 이거를 기획하고 또 이거를 발견해서 같이 해보자 한 게 저희가 어바웃 타임이라는 영화를 이제 갖고 와서 한 거거든요. 강봉우 작가님이랑 그때 김영현 실장이랑 저희가 3박 4일 회의를 했어요. 저널링 챌린지를 1년을 하고 나서 이걸 뭔가 업그레이드하고 우리만의 뭔가로 만들어야 되겠다라고 생각을 했거든요. 근데 그때 당시 제가 그 종합소득세가 1억 2천만 원이 나왔습니다. 근데 이게 1억 2천을 현금으로 내라고 하니까 되게 데미지를 입는 거예요. 제 마음에.
그냥 내면 되는데 현금으로 또 1월 2월 내라고 하니까. 근데 원래 제가 세금을 한 5천만 원 생각하고 있었는데 그 구간이 있거든요. 이 어떤 결제 구간. 근데 그때 제 제자 중에 한 분이 그분이 결제를 받았어야 되는데 저한테 이 결제를 대신 받아주면 안 되냐. 라고 해서 제가 그 결제를 덜컥 받았다가 5천만 원에서 갑자기 1억 2천이 돼버린 거예요. 그 구간을 넘어가면서. 그래서 그런 어떤, 막 이랬는데 그 구간이 있다 보니까 빈혈까지 오더라고요. 나중에 스트레스를 너무 많이 받으니까. 그러다가 이제 이 스트레스를 받고 있는 상태에서 어바웃 타임이라는 컨셉을 가지고 우리가 어떤 챌린지를 할까 하다가 내면 언어 챌린지. 우리가 1,000억 원이 있는 상태에서 다시 한번 하루를 살아보면 어떨까? 라는 그런 영감을 이제 세 명이 회의하다 떠올리게 된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먼저 한번 써보자 했는데 집에 와서 써보는데 재밌는 걸 발견한 거예요. 막 걱정을 해요. 와, 1억 2천 어떻게 또 현금으로 만들어서 내지? 이 걱정을 하다가 내면 언어 얘기를 쓰는 거예요. 나는 1,000억을 벌었다. 그래서 막 그걸 쓰다 보니까 이 생각이 이 걱정에서 갑자기 뭐랄까 확신과 믿음으로 이렇게 옮겨가는 걸 느낀 거예요. 물론 이걸 쓰고 나서 또 걱정이 들어요. 그러니까 한 번에 한 가지 생각밖에 못 한다는 걸 알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생각은 두 주인을 섬길 수가 없더라고요. 한 번에 한 가지씩 생각하거든요. 근데 이게 고속으로 이동돼서 이게 같이 생각하는 것처럼 느껴지는데 그렇지 않아요. 뉴런도 발화가 한 번에 하나씩 발화되는 거지 두 개가 동시에 발화될 수는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걱정을 하면서 확신을 가질 수 없고 확신을 하면서 걱정을 가질 수가 없습니다. 이게 동시에는 안 되고 고속으로는 이동할 수 있어요. 이거 지금 이해되시는 분들 5번 들어보세요. 고속 이동은 되는데 한 번에 한 가지 생각밖에 못 해요. 그래서 내면어 일기를 쓰면 그 시간 동안 30분 동안 혹은 15분 동안은 완벽하게 내가 원하는 생각 속에 들어갈 수 있구나 라고 해서 그게 지금 8기까지 왔고 정말 많은 사례가 있습니다. 근데 그때 쓴 글은요, 이것을 하고 싶다, 이것을 하기 위해 노력하겠다 라는 글이 아니었다는 거죠. 그때 그 종이를 쓰면서 이 브라이언은 나는 이것을 할 것이다, 선언과 선포입니다 라고 자기에게 말했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당신도 당신 마음속에 원하는 미래 그림이 그려져 있고 이게 진짜 중요한 것 같아요. 우리가 원하는 게 명확해야 돼요. 그래서 근데 명확하지 않으니까 저희가 명확하게 만들자. 뭘로? 1,000억 원이라고 좀 거대한 비전을 그냥 딱 결정해 놓은 거죠. 그리고 종이 한 장을 꺼내서 그 모습을 자세하게 묘사해서 적을 수 있다면 근데 이때 여기에서도 시크릿 뉴와 조금 더 차별화된 말씀을 좀 드려보면 시크릿 뉴에서 원하는 것을 생각해라라고 하는데 그 원하는 게 보통은 세계 일주 그렇잖아요. 세계 일주 좋은 집 이런단 말이에요. 근데 저희가 원하는 것은 1,000억 원을 벌 사업 아이디어예요. 이거 지금 이해되시면 한번 눌러보세요. 우리가 원하는 거는 1,000억 원을 주세요도 아니에요. 1,000억 원 하늘에서 떨어지면 목이 꺾여서 죽습니다. 1,000억 원이 이렇게 빵 떨어지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가지려고 하는 거는 1,000억 원을 벌 나의 아이디어를 달라. 그러니까 저희가 본질적으로 그 얘기를 하는 거고 기본적으로 부자들을 보니까 시크릿 뉴의 끌어당김을 사용하는데 그 어떻게 사용하냐면 나의 사업에 대한 그림으로 그거를 사용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시크릿 뉴에서 말하고 있는 끌어당김은 뇌로 바꿔보면은 명확하게 그 단어들이 다 이해가 갑니다. 그러니까 내가 원하는 걸 끌어당길 수 있어. 그러면 나의 뇌는 내가 원하는 걸 주면 그것에 대해서 내가 보고 듣고 느낄 수 있어.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저희가 내면 언어 챌린지에서 그 강의에서 풀어드리고 있어요. 들어본 적 있다 5번 눌러보시겠습니까? 그러니까 그런 어떤 오해들. 근데 기본적으로 사업가들은 사업에 대한 한 가지 생각을 하고 거기에 대해서 모든 것을 다 넣고 있다 보니까 마치 끌어당김처럼 이 일들이 굴러가기 시작하는 거죠. 그러면서 이런 얘기를 해요. 시간은 충분하니까 구체적인 방법은 천천히 생각해도 된다. 그거는 지금 없어도 된다. 알게 된다, 결국은. 가장 중요한 건 마음속에 뜨거운 불을 켜는 거다. 열망을 타오르게 하는 거다. 그래서 나폴레온 힐의 생각하라 그리고 부자가 되어라. 놓치고 싶지 않은 꿈 나의 인생. 그 책이 똑같은 책인데요. 거기서 첫 번째 원칙이 뭐냐면 열망을 불태워라요. 결국은 모든 사업들, 모든 성공은 열망에서부터 시작합니다. 이 열망이 있어야 그 열망 한 가지 생각으로 나머지 노력들, 나머지 행위들이 나가는 거예요. 자, 그래서 논리적인 생각이 당신으로 하여금 야 그거는 그래서 안 돼. 야 그게 되겠어? 그러니까 이런 생각들. 그런 생각들이 당신으로 하여금 나의 열망의 꿈에서 깨어나게 한다면 그 생각을 접어둬라. 넣어도 야 그거 넣어도 아유 괜찮아 넣어도 약간 이러라는 거죠. 자 그러면서 나는 함께 일하고 싶은 사람들에 대해서도 구체적으로 적어봤대요. 그리고 가장 중요하게 여긴 거는 직원이라도 기업가 정신을 가지고 있어야 돼. 그러니까 C레벨 이 정신, C레벨 마인드를 가지고 있어야 돼. 이런 겁니다.
자, 그래서 내가 원하는 사람들을 적어봤대요. 가능성을 모색하고, 뭐, 대표님이 그게 되겠어요? 이건 안 되는데요? 이건 어려워요. 이렇게 말하는 애들 말고, 가능성을 모색하고, 이걸 해보자라고 하면, 그걸 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내는 직원들. 그리고 용기가 있고, 자신감이 있고, 광기가 있는 친구들. 광기가 어려서 막, 내가 저걸 해보고 말겠어. 막 이러면서. 그 광기 어린 사람들을 주변에 놓고 싶었다. 라고 이제 써요. 그러고 나니까 광기 어린 애들이 오더래요. 광기 어린 애들이 오는데 그 핵심 직원 5명을 데리고 이제 오두막에 함께 갔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이야기를 하는데 이 5명과 제시와 닉이라는 친구가 있었대요. 이 제시와 닉 맑은 눈의 광기, 이 친구들이 광기가 어린 친구들인데 갑자기 말도 없이 밖에 나가더니 탁 발톱을 이렇게 딱 보여주더래요. 근데 여기에 자기 회사명을 문신으로 해갖고 온 거예요. 회사명 둘이 이렇게 대표님 보십시오. 충격이었대요. 충격일 것 같지 않아요? 그러니까 저희로 치면 이니치 아카데미라고 쓰고 여기다가 이게 무한 마크 표시를 문신으로 하고 온 거예요. 강의 듣다 말고. 그래서 야 니네 술 먹었어? 그러니까 아니요. 저희는 맨정신입니다. 그래서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잭시와 닉은 그 대표 회사를 자기 걸로 만들기로 결심한 사람들이었다. 그런 거잖아요. 왜 직원인데 이게 대표님 회사가 아니라 이 회사는 내 거예요. 이제 제 겁니다. 문신을 해왔죠, 막 이러면서. 그러면서 성공을 불러올 사람들이었다. 해서 이 광기 어린 친구들이랑 정말 광기 어린 짓을 많이 합니다. 많이 해요. 뭐 이제 라스베가스에 가서 그 타투 말고 헤나로 이제 사람들한테 다 이거 얘네 똑같은 문신을 똑같이 그려주고요. 그 다음에 축구장에 가서 막 이런 그 파란색 가발을 막 나눠주기도 하고 이런 어떤 광기 어린 마케팅들을 많이 해요. 자, 그래서 이제 또 폴이라는 친구는 토론토에 가서 이제 우리가 프랜차이즈를 해보겠다. 그래갖고 이제 첫 프랜차이즈를 내가 토론토에 가서 해보겠다 해서 자기의 모든 물건과 자기의 모든 돈을 투자해서 트럭을 사서 거기를 가지고 토론토를 떠나게 됩니다. 그래서 그게 1999년도 일이었는데요. 이제 쫙 갔대요, 토론토에. 그래서 전화가 울린 거예요. 그래서 사장님 제가 드디어 토론토에 도착했습니다. 제가 한번 멋지게 해보겠습니다. 라는 전화를 받을 줄 알고 전화를 받았는데 폴이 그러더래요. 사장님, 제가 트럭 한 대에 의지해서 북미주를 횡단해서 토론토에 왔습니다. 제 전 재산, 그리고 형제들의 돈도 끌어들이고 모든 거를 올인해서 이 트럭에 올인해서 토론토에 왔습니다. 그래서 잘했네. 근데 토론토에 와보니까 토론토는 당국에서 폐기물을 무료로 처리해준다고 합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이제 이 폐기물 처리 사업을 하려고 토론토에 갔는데 알고 보니까 그 시에서 그냥 무료로 해주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당혹한 전화를 받고 나서 이제 브라이언도 너무 당황한 거죠. 하지만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지만 나의 역할은 같이 당황하는 것이 아니었다. 같이 당황하면 안 되잖아요. 야, 우리 큰일 났구나. 야, 폴, 넌 망했어. 이럴 수 없잖아요, 대표가. 폴이, 사장님, 저 망한 것 같아요. 여기 시에서 무료로 한다는데요? 제가 지금 뭘 들은 거죠? 그러면, 폴, 너 망한 것 같아. 이럴 수 없잖아요, 사장이. 그래서 내 역할은 같이 당황하는 역할이 아니라 든든히 받쳐줄 역할. 그 든든히 받쳐주는 거 돈으로 받쳐주는 것도 아니야. 그냥 넌 할 수 있어. 야, 폴, 넌 할 수 있어. 격려해 주는 게 내 역할이었다. 그렇잖아요. 뭐 어떻게 해요? 뭐 사장이라고 그 돈을 뭐 다시 줄 수 있는 것도 아니고. 그래서 이렇게 얘기해 줍니다. 폴, 모든 게 잘 될 거야. 우리가 그 사업을 할 수 있는 길이 분명히 있을 거야. 밖에 나가서 마케팅 활동을 시작해봐. 그리고 뭔가 상황이 호전될 거라고 믿어봐. 그리고 확신을 가져봐. 누구나 다 할 수 있는 말 아닙니까? 야, 시장을 개척해봐. 막 격려를 해줍니다. 폴, 너는 할 수 있어. 폴, 넌 할 수 있어. 야, 연어처럼 살아봐. 막 이러고 이제 전화를 끄는 거죠. 그래서 폴이 알겠습니다 하고 이제 여러 가지 조사를 하기 시작하면서 결국은 틈새를 찾아냈습니다. 어떤 틈새를 찾아냈냐면 이제 자기도 불러봤을 거 아닙니까? 이 시가 어떻게 일하나. 그래서 토론토 시에 연락을 해서 이 폐기물을 처리해 주세요 하고 불러봐서 자기도 경험해보고 주변 사람들도 이제 물어보고 직접 본 거예요. 근데 토론토 시의 대부분의 사람들이 이걸 몰랐대요. 이 정책을. 홍보를 충분히 안 했고요. 공무원들이 하는 거니까 그 홍보를 했겠습니까? 홍보를 충분히 안 돼 있고 그러고 이 폐기물 처리하기도 너무 조건과 제약이 너무 많았는데 우선 폐기물 수거는 해주는데 그 수거 반원은 길가에서만 이렇게 집어서 간대요. 그러니까 우리가 왜 그 가구 버릴 때 이렇게 밖에 내놔야 가져가잖아요. 이거 이해 가시는 분들 5번 들어보세요.
저희가 가구 버릴 때 그 공무원이 저희 집까지 들어와서 아, 가구를 버려드리겠습니다, 고객님 이러고 버리는 게 아니잖아요. 저희가 가져다 놔야 되잖아요. 그 무거운 거를. 그러고 그거랑 똑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그 수거 반원이 지하, 집안, 차고, 정원 안 들어온다는 거예요. 길가에서만 가져가고요. 그러고 길가에 이게 뭐 가지런히 쌓아두고요. 폐기물 수거 반원의 비위까지 맞춰야 됐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브라이언이 폴이랑 전화하면서 야, 우리는 고객의 비위를 맞춰주자 우리가 라고 이제 아이디어를 냈다는 거죠. 그래서 지금 폴은 토론토에서 매월 수천 건, 지금도 토론토는 당국에서 무료로 쓰레기를 수거해 간대요. 근데 폴은 지금도 수천 건씩 폐기물 업무 처리 업무를 수행하고 있대요. 되게 재밌죠. 그래서 폴은 고객들한테 이렇게 말한대요. 이게 이제 광고를 낼 때 이렇게 말한대요. 우리 회사의 직원들은 다락에도 올라가고 지하실에도 기어 들어가고 헛간과 창고 가리지 않습니다. 고객님들께서 폐기물이 어디에 있는지만 알려주면 나머지 우리가 다 알아서 합니다. 저희들 헌신적인 봉사. 그래서 사람들이 폐기물이 있으면 저라도 그럴 것 같거든요. 이게 막 너무 많아. 그리고 이걸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어. 막 어떻게 해야 되지? 그러면 차라리 돈을 주고 맡길 것 같아요. 이거 지금 이해 가시는 분들 5번 눌러보세요. 돈을 주고 그냥 맡길 것 같아요. 그러면 깨끗하게 차려입은 애들이 유니폼을 딱 입고 와서 트럭 딱 왔고, 아, 고객님 가만히 계세요. 저희가 알아서 갈게요. 그래서 탁 가는 거예요. 그러면 그거 이제 주변에 막 술 먹다가, 아, 우리 나 그거 버려야 되는데 어떻게 하냐면, 아, 거기 전화해봐. 걔네 일 잘하더라. 해가지고 그 일을 성공시켰다는 거죠. 그러면서 폴을 통해서, 아, 우리가 밴쿠버에서만 통하는 사업이 아니구나. 그리고 우리가 이거를 프랜차이즈를 해야 되는구나. 라는 거를 이제 명확하게 알게 됐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당시에 폴이 그 일을 하면서 매년 200만 달러, 28억 원 정도의 매출을 올리고 있었다는 거죠. 자, 그러면서 이때 이분이 1000억 원 생각을 합니다. 이것도 너무 이렇게 닮아 있죠. 그러니까 28억을 하면서 내가 2006년까지 1억 달러, 1,400억을 달성하겠다라는 목표를 세워놓고 매일 봤다는 거죠. 그거를 매일 종이에 적어놓고. 자, 그러면서 그거에 대한 미래에 대한 그림, 또 일기를 씁니다. 일기. 내가 지금 1,400억을 벌었을 때 일기를 현재 시제로 썼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는 미래에 일어났으면 하는 상상을 마치 실제로 일어난 일처럼 적었다는 거죠. 그리고 현재 시제로 미래를 묘사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이렇게 썼대요. 우리 업체가 북미 모든 지역의 폐기물 수거업의 대명사다로 시작했대요. 이 일기부터는. 그러고 그거에 대해서 모든 거를 내가 원한 걸 쓰면 우리의 뇌는, 여기 책에 이렇게 써 있어요. 우리의 뇌는 목표를 정확하게 감지할 수 있다. 그러니까 내가 사업에서 성공해야지. 이거 성공이 뭔지 모르잖아요. 근데 그게 아니라 내가 1,400억의 매출을 내야지 라고 해야 뇌가 그 방법을 정확하게 찾아준다는 거예요. 이거 지금 이해 가신 분들 5번 눌러보세요. 그러니까 결국 1,000억 원을 번 분들은 1,000억 원에 대한 생각을 했다는 게 명확해지는 거죠. 맞죠? 동의되시면 3번 눌러보시겠습니까? 1,000억 원을 벌려면 1,000억 원을 벌 생각을 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4년마다 그 미래에 대한 그림을 다시 그렸다는 겁니다. 그래서 2006년 1억 달러, 그러니까 1,400억 매출 올린 걸 목표로 삼았고 그것을 초과 달성했대요. 그때까지 7년밖에 걸리지 않았다고 합니다. 7년. 저희 인니치 지금 3년 차입니다, 대표님들. 저희도 지금 1,000억 원 달려가고 있어요. 맨날 강모호 작가랑 둘이 만나면 아, 이번 연도는 1,000억이 될 것 같은데 맨날 이러고 있습니다. 저희는 될 것 같아요. 저희는 확신하고 있거든요. 대표님들도 될 겁니다. 믿으시면 5번 눌러보시겠습니까? 아, 이번 2006년엔 내가 1,000억 원 간다. 1,000억 원 간다. 네. 그러면서 세계에서 가장 큰 폐기물 수거 업체가 되었다고 해요. 그러면서 이분이 이런 얘기를 합니다. 나는 어떻게 생각하냐면 세상의 모든 것들이 결국은 잘 될 거라고 믿는데요. 그러니까 생각의 주인이 되는 거예요, 이게. 그냥 잘 될 거야라고 믿는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고통스러운 순간도 있고 잘못된 결정이 있는데 그 모든 것, 잘못된 결정조차 밑거름이 돼서 좋은 결과로 이어진다라고 생각한대요. How is it being the junk guy? Amazing. When you want junk to disappear, all you have to do is point. It's fun. I mean, I think I've always taken the business seriously, but not myself. So the fact that I'm a junk man, it's fun. I'm proud of what we're building, and I love getting out there and promoting it. From college. How is it? It's been 30 years in the making. Other people's junk to help pay for college. It's been 30 years in the making. It's been a leadership lesson for me. What inspired me was I saw a chance to build an industry. It had never been professionalized. It's been that willing to fail mentality of year after year you make mistakes.
2002, we landed the Oprah Winfrey Show, the mother of all media hits. 이분이 지금 결국은 쓰레기 폐기물 업체로도 천억을 벌 수 있다는 걸 증명한 거예요. 이거 이해되시면 오버 들어보세요. 쓰레기 폐기물 업체. 그러니까 사실 업종이 중요한 건 아니에요. 이렇게 보면은 저희가 계속 얘기하잖아요. 업종이 중요한 게 아니다. 선택만 하면 된다. 맞죠? 그래서 저희가 그거에 대한 이야기를 계속 해나가고 있는 거죠. 근데 이분은 그 새로운 사업 아이디어를 어디서 찾느냐? 그거를, 어, 다른 서비스를 봤을 때, 특히 무성의한 서비스, 그 불만과 짜증이 날 때 그 아이디어를 얻는데요. 그러니까 불만과 짜증을 아이디어로 만드는 거죠. 아, 완전, 일을 왜 이렇게 못하지? 야, 이걸 제대로 못하나? 라고 투덜거릴 때 아이디어가 떠오른대요. 그걸 아이디어로 만든다는 거죠. 그러면서 그 불만과 짜증이 났을 때, 차라리 우리가 이걸 해볼까? 라고 접근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새 집을 얻어서 이사를 갔을 때 일인데 어떤 분이 아는 분이 이제 그 비즈니스 미팅에서 만난 분이 이삿짐 업체 운영자였대요. 명함을 줬길래 그분한테 이제 전화를 했다는 거죠. 근데 그분 명함에 뭐라고 써 있냐면 정시 도착, 철저한 시간 엄수라고 써 있었대요. 그래갖고 이제 그 의뢰를 했는데 45분이나 늦게 오더래요, 직원들이. 직원들이 진흙 묻은 신발을 신고 지저분한 작업복을 입고 짐을 날르더래요. 막 먼지 막 이만큼 있고 막 진흙 밟고 막 다니고. 그래서 새로 산 카페트에 그 신발 자국 생기고 이어폰을 끼고 다 일하더래요. 막 쿵쿵 깍깍 쿵쿵 깍깍 그러면서 자꾸 큰 소리를 치더래요, 자기한테. 이거 어디다 놓을까요? 그거 저기다 놓으세요. 하면 이거라고요. 그러고 매트리스 지퍼를 열어서, 그러니까 교육도 안 되는 거지. 매트리스 지퍼를 열어서 매트리스를 옮기는데 막 매트리스 다 오염돼서 버리고. 가장 마음이 아팠던 게 그러니까 아내가 이 새싹부터 기른 작은 나무가 있었는데 그걸 부러뜨려서 결국 그 나무가 죽었대요. 지금도 아내가 그 얘기를 하면 열이 받아서 너무 속상해 한다는 거죠. 저도 너무 속상할 것 같거든요. 제가 유주나무 키우고 있는데 저거 만약에 누가 부러뜨리면. 그렇게 이사가 끝나서 와, 씨, 일 진짜 못하네. 와, 일 진짜 못하네라고 생각을 하고 있었대요. 근데 이사한 집에 페인트 칠을 새로 해야 됐는데 그 페이스북을 통해서 그 지역 기반에 이 지역에서 누가 제일 페인트 칠을 잘합니까? 라고 물어보니까 두 명의 페이스북 친구가 같은 곳을 추천해 주더래요. 그래서 원데이 페인팅이라는 회사였는데 거기가 일을 잘한다라고 해서 이제 그분을 전화를 했다는 거죠. 그래서 짐 보던이라는 그 대표가 연락을 받고 왔대요. 그래서 깔끔한 유니폼에 아이패드 앱을 통해서 견적을 탁탁 내주더니 뭐라고 하냐면 저희 견적 가격은 뭐 다른 회사와 비슷합니다. 저희가 가격이 싸진 않아요. 근데 저희의 서비스의 질은 매우 우수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무엇보다도 모든 작업을 원데이, 하루 만에 끝내는 걸 원칙으로 하고 있어요. 그래서 브라이언이 그게 가능한가요? 그게 아니, 안 되는데 이거 하루 만에 어떻게 끝내요? 그러니까 그게 저희 회사입니다. 라고 얘기를 하더래요. 그래서 그게 가능한가? 그래서 의문을 가지고 뭐 말만 그렇게 하고 아까 이삿짐 센터랑 비슷하겠지 라고 생각하고 한 2, 3일 걸리겠지 하고 이제 작업 일자를 예약을 했다는 거죠. 그래서 예약한 날 집을 나갔다가 칠해야 되니까 저녁에 돌아왔더니 완벽하게 돼 있더래요. 하루 만에. 그래서 바닥, 부엌, 몰딩 다 깔끔하게 돼 있어서 신선한 충격을 받았다는 거죠. 그래서 짐한테 전화를 걸어서 극찬을 했대요. 우와, 믿을 수가 없어요. 대단해요. 대단해요. 말하면서, 이거 이걸 어떻게 하루 만에 해요? 말하면서 물어봅니다. 혹시 회사를 전국적인 프랜차이즈 기업으로 키워볼 생각은 안 해봤어요? 그러니까 생각을 해봤는데 쉽지가 않더라고요. 라고 이제 전화를 했다는 거죠. 그래서 브라이언이, 그럼 같이 맥주 한잔 하면서 얘기 좀 해봅시다. 내가 도움이 될지도 모르겠습니다. 라고 전화를 끊습니다. 그리고 자기가 잘 아는 도색업계 전문가에게 전화를 해요. 내가 페인트 칠해주는 회사를 하나 인수해서 그쪽 업계에 새로운 사업을 하고 싶은데 같이 얘기 좀 해봅시다. 그래서 이제 같이 얘기를 해봤는데 이 도색업계 전문가랑 그 주변에 친한 친구도 다 말렸대요. 하루 만에 칠하기 너무 어렵다. 근데 이제 브라이언은 너무 그게 명확하게 보인 거예요. 그래서 그 사업을 런칭을 했다는 거죠. 그리고 조직을 갖춰나갔고 2년 뒤에 건물 도색 업체 프랜차이즈 망을 갖추게 됐다고 합니다. 2006, 1-800-GOT-JUNK became a $100 million business. 2010, we started our second brand, Wow One Day Painting. I wanted to revolutionize the painting space and figure out how to paint homes in just a day. 2015, we started the third brand, Shack Shine, the house detailing industry where we would window wash, clean people's homes, power wash, and add another brand to the O2E Brands umbrella. Today, we are a $500 million business across the three brands in Canadian dollars.
생각해보면은 첫 번째 업에서 옆으로 확장된 거예요. 그러니까 완전 다른 업은 아니죠. 왜냐면 폐기물 수거 업체다 보니까 이사를 가는 사람들이 있고 거기에 이사를 오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그러면 거기에 페인트 칠을 하루 만에 한다는 컨셉을 이분이 인수한 거예요. 그래서 그 기술과 그 노하우를 인수해서 그거를 조금 더 전문화 시킨 거죠. 그러니까 되더래요. 그래서 그 다음에는 배수구가 막혀서 이 배수구를 처리하는 업체 사장이 찾아와서 우리 기업도 인수해주면 안 돼요? 그러더래요. 우리 기업도 인수해주면 안 돼요. 그래서 됩니다. 해갖고 그렇게 세 개의 비즈니스를 시작하게 됐다고 합니다. 자, 그러면서 누군가 당신에게 반대 의견을 말했을 때, 이건 정주영 회장님 책에도 비슷한 얘기가 있죠. 누군가 반대 의견을 말했을 때 두 가지 선택이 있는데, 첫 번째는 마음속에 타오르는 불꽃을 그 말로 인해서 꺼버리는 거고, 두 번째는 오히려 그것을 불꽃의 연료를 삼아서 더 태우는 거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In the bank. So I built slowly but surely over 8 years to $1 million in revenue. Today, being a $500 million business, I feel proud that we've been able to stay private, that we've been able to control the vision of what we want to build in this exceptional way. My advice for anybody looking to start a business is go start one. Some of the best businesses in the world started for under $1,000. People often ask, did I ever see that this business could be the size it is today? Yeah, I think I did. I've always seen the vision in my mind, and I know we'll build a multi-billion dollar group of brands with lots of runway left to grow these household names. 시작하려면 그 생각만 머릿속에 있어야 돼요. 이거 지금 이해가시면 5번 들어보세요. 시작을 하려면 그 생각만 머릿속에 있어야 그렇게 키워나갈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서 이런 얘기를 해요. 만일 당신이 세웠던 인생의 목표가 실제로 죽기 전에 이루어진다면 당신은 목표를 지나치게 낮게 잡은 거다. 그러니까 인생을 살면서 결코 이룰 수 없는 큰 목표를 가져라 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고 아직 그 이루어지지 않은 목표에 대해서 현재 시제로 일기를 쓰고 글을 쓴다는 게 뻔뻔한 일처럼 보일 수도 있다. 하지만 그거는 어떤 일이 있어도 그 일을 이룰 거라라는 믿음이 당신 마음에 이미 있다는 뜻이기도 하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 그러면서 이렇게 얘기를 마무리해요. 나는 아주 평범한 사람이다. 그러니까 실제로 자기는 너무 평범하다고 생각한대요. 근데 이분이 처음에 고물 트럭을 사기 전까지의 인생, 그거 사서 나서도 사실 평범한 사람입니다. 동의되시면 3번 눌러보시겠습니까? 평범한 사람이잖아요. 왜냐면 우선 고등학교 졸업 못한 친구고, 그쵸? 사업도 아이템이 막 기반한 아이템이 아니잖아요. 그냥 폐기물 트럭을 보니까 나도 할 수 있겠는데? 약간 이렇게 시작한 거예요. 근데 이분은 특별한 생각을 한 거죠. 어떻게 하면은 1,400억을 벌까? 이 일로 어떻게 하면 1,000억 원 이상을 벌까라는 생각을 했다는 거죠. 그러니까 제가 보니까 사람은 다 평범하고요. 생각만 다를 뿐인 것 같아요. 어떤 사람은 그 일을 하면서 평범한 생각을 하는 거고, 어떤 사람은 그 일을 하면서 특별한 생각, 좀 거대한 생각을 하면 다른 결과들이 일어나는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서 사업을 시작한 지 30년이 지났는데 지금 매일 100만 달러, 14억 정도의 매출을 올리고 있대요. 매일. 그러니까 매일 14억 정도의 매출을 올리고 있는데 요즘에 어떤 생각을 하냐면 어떻게 하면 매일 140억 규모의 매출을 올릴 수 있을까를 매일 궁리하고 있다고 합니다. 매일 이 생각만 한다는 거죠. 자, 그러면서 내가 이룬 성취만큼 혹은 그 이상을 당신도 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라고 하며 책을 마무리합니다. 자, 오늘 준비한 강의는 여기까지였습니다. 혹시 도움이 되셨으면 5번 눌러주시면 공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충북잘 타는 CEO, 그리고 평범한 사람이 고물트럭 한 대로 어떻게 그 세계에서 가장 큰 폐기물 업체를 만들었는가, 그리고 업종은 상관없다. 이런 이야기를 대표님과 좀 나눠봤습니다. 감사합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요. 자, 2부 순서를 맡은 강봉구 인사드리겠습니다. 대표님들, 나이를 한 살 먹는다는 거는 어쩌면 썩 반가운 일은 아닐 수도 있지만 2026년에 1,000억 원을 번다라는 건 굉장히 큰 기쁜 일이 되지 않을까요? 엄청납니다. 저는 이제 이분의 스토리를 제가 찾아가지고 지금 이제 다다음 주에 오픈이 될 제 책에 이분의 스토리가 들어있는데 이분이 내면 언어 일기 썼다는 거는 몰랐어. 한 가지 생각에 미쳐서 성과를 냈다는 건 알았는데 오늘 그러니까 조성민 대표님을 통해서 알게 됐는데 역시 우리 지금 잘하고 있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나 지금 잘하고 있다 이렇게 쓰고 시작해 볼까요? 나 지금 잘하고 있다. 되게 너무 약간 정말
이렇게까지 이 원하는 생각을 한다고 이렇게까지 아이디어가 나온다고 이렇게까지 된다고 이런 생각을 진짜 많이 하는 요즘이라 대표님 오늘 강의도 기대하셔도 좋습니다. 자, 사실 이런 얘기들 많이 하잖아요. 남들이 하기 싫어하는 일을 해야 성공한다. 남들이 하기 싫은 일을 열심히 해. 근데 그거랑 성공이랑은 상관이 전혀 없잖아요. 그러니까 선하게, 착하게 베풀면 성공한다 이러는데 아무리 베풀어도요, 내가 내 무한한 능력을 꺼내지 않으면 누구도 나한테 그거를 해줄 수가 없어. 물론 힘들다 그럴 때 좀 도와줄 수는 있겠지만 저를 대신 성공시켜 줄 수는 없는 거예요. 이거 동의되시면 3번 눌러봐 주시겠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능력을 깨울 거고 오늘도 그 훈련을 해 나갈 겁니다. 자, 생각하는 사람 그리고 harm이라는 단어를 제가 만들었는데 오늘 그런 걸 좀 말씀드려 볼게요. 자, 생각하는 사람. 사람들이 생각하는 사람을 걱정, 고민하는 사람들을 생각하는 사람이라고 착각합니다. 이거 이해되시죠? 대부분 사람들이 생각하지 마, 그냥 해. 이게 뭐냐면 걱정하고 고민할 시간에 원하는 생각을 하고 그걸 이룰 생각만 해. 요렇게 받아들이면 좋을 것 같아요. 근데 대부분 그냥 해라고 하는 사람들은 내가 어떻게 하면 이걸 잘할 수 있을까를 고민하는 거, 그 생각을 하는 것도 걱정 고민으로 싸잡아 묶어져 있기 때문에 그냥 하라고 하는 겁니다. 근데 성공한 사람들은요, 그 생각을 계속 하다가 방법들을 계속 찾아내서 하니까 그냥 하는 것처럼 느껴질 수 있어요. 그러나 그런 생각이 없이 힘든데, 그래, 나가서 뭐라도 해봐야지. 그래, 나가보자. 무슨 일이라도 일어나겠지. 아시죠? 스트레스 받는 일이 계속 뇌에 자극을 주면 점점 더 사람이 수동적이 되고 점점 더 못하게 됩니다. 그냥 해! 라고 했을 때 그냥 하지 못하는 이유가 너무 많이 머릿속에 생긴다는 거죠. 자, 생각하지 말고 행동하라 하는 시대입니다. 왜? 걱정이나 고민하는 것. 이게 굉장히 큰 오류입니다. 그래서 대표님들 저는 생각을 요즘에 진짜 많이 하거든요. 근데 그분들이랑 대화하다 보면 왜 안 되는지, 어? 왜 나만 안 되는지, 이게 될지 안 될지, 이 생각을 하고 있는 게 생각이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더러 계시다는 걸 알게 됐어요. 그거는 걱정, 고민. 그러니까 그냥 되어지는 생각이지, 내가 의도를 가지고 하는 생각이랑은 완전히 반대의 결이 있어요. 그래서 내가 걱정을 하고 있다? 그러면 알아차려야 돼요. 그쵸? 알아차려야 된다. 이렇게 쓰도록 하겠습니다. 알아차려야 된다. 진짜 중요해요. 아, 내가 불편한 생각하고 있네. 내가 원하는 건 1,000억 버는 거야. 나 이번 연도에 1,000억 벌 거야. 그냥 선포해버리는 겁니다. 아시겠죠? 알아차리고. 자, 지금 제가 이제 기안84가 아주 과거에 이제 막 그 전설이 시작하는 그 시점에 요 대화하는 거를 들었는데 이제 우리나라 최강의 웹툰 작가들이 모여서 이렇게 한 자리에서 대화하는 자리였어요. 너는 마감부터 좀 잘 지켜야 돼. 뭐 하냐, 6일 동안. 3일 한 4일 동안 생각하고 이틀 그리고. 대단하다. 진짜 어떻게 보면 천재인 것 같아요, 얘는. 뭐 천재야, 천재. 저 같은 경우에는 이게 다 스케줄대로 하는데 얘는 나올 때까지 생각만 하기 때문에. 근데 왜 나올 때까지 계속 생각하게 되냐면 한 요 정도 선에서 딱 나오면은 하면 되는데 요거보다 더 재밌는 거 없나 하면서 계속 찾아 끝까지 그냥 전날까지 스토리가 막 전날 한 시간 전까지 막 그치. 근데 이게 더 좋은 게 나올 것 같으니까 계속 생각하는 그 시간을 가져서 결국은 웹툰으로도 성공하고 웹툰 영화화도 성공하고 막 이런 식으로 굉장히 잘 됐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 친구는 어디 가서 말하거나 이럴 때 자기 있는 그대로의 모습을 보여줄 때 말고 일할 때는 굉장히 생각을 많이 하고 말을 한다라는 것을 아마 우리 대표님들 여기서 훈련하신 분들은 아마 그게 보이실 것 같은데 세상은 내가 좀 더 나은 생각을 하고 좀 더 나은 걸 뭔가를 만들려고 하는 그 생각을 스스로를 채찍질한다고 생각합니다. 이거 이해되시나요? 스스로를 채찍질해야 된대. 그게 아니잖아. 나를 괴롭혀야 뭐가 나온다가 아니라 좀 더 잘 그리고 싶은데 좀 더 잘하고 싶은데 좀 더 잘 만들고 싶은데 이 고민이지 않습니까? 대표님들. 자, 그렇다면 너는
더 잘하고 싶다 생각하는 사람이 있어. 그리고 할까 말까 고민하고 잘 될까 안 될까 걱정하는 사람이 있어. 정말 이게 아무리 같은 시간 일을 한다고 해도 머릿속에 어떻게 하면 더 재밌게 할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더 빨리 돈을 벌 수 있을까? 라는 생각을 하는 사람과, 그러니까 책상에 앉아서 우리가 같이 아이디어를 한다고 생각해 보자고요. 그렇게 생각하고 있는 사람과 앉아서 내가 생각한다고 아이디어가 나올까? 근데 내가 생각했다가 아이디어가 나왔는데 내 삶이 더 힘들어지면 어떡하지? 잠도 못 자고 일만 해야 되는 인생이 펼쳐지면 어떡하지? 그 성공했다는 사람들은 너무 괴로움과 고통을 이겨냈다는데 나에게도 그런 괴로움과 고통이 나타나면 어떡하지? 이 생각을 하고 있는 게 원하는 생각을 하고 있는 거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거 이제 다 내려놓고 2026년 1월 1일이에요, 대표님들. 진짜로 원하는 거, 내가 어떤 걸 더 잘하고 싶은지, 어떤 걸 되게 쉽게 해결하고 싶은지 이런 거를 생각하셔야 뇌가 그쪽으로 활성화가 되는 거예요. 아시겠죠? 자, 2026년 뇌의 능력을 최대치로 끌어올리는 해로 만들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난 끝까지 해갖고 내 뇌의 능력을 정말 체험하고 내 주변에 깔려있는 기회들을 눈으로 보고 싶다 하시는 분들 3번 눌러봐 주십시오. 자, 이제 대표님들 이제 선택하셨기 때문에 뇌가 얼마나 대표님들 능력이 있고 내 스스로가 이런 생각을 하게 되실 거예요. 와, 나 생각보다 되게 대박이네. 나 천재 아니야? 이런 생각을 생각보다 자주 하시게 될 겁니다. 자, 1,000억 원을 벌 수 있다는 무의식의 생각이 뇌의 기본으로 깔려 있어야 돼요. 내가 성공할 거라는 게 무의식의 기본으로 깔려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아까 그런 성공한 사람들은 보면 마치 뭘 해서 뭐 글을 써서 성공한 것 같지만 그 생각 하나에 미쳐 있다 보니까 그 생각을 더 자주 하려고 글을 쓰는 거예요. 뇌의 각인을 더 자주 각인시키기 위해서. 근데 재밌는 게 그렇게 계속 생각하다 보면 어떻게 해요? 뇌의 각인이 돼요. 그러면 무의식 중에 생각의 주인이 되는 그 훈련이 자연스럽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대표님들 힘들 때 힘들어하지 마세요. 긍정적으로 생각하세요. 이거 누구나 할 수 있는 말이에요. 대표님들 만약에 이 이론적으로 내가 아는 게 무의식의 훈련이 되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되는 줄 아세요? 그 심리 상담사들은 삶에 힘든 게 아예 없어야 돼. 내가 힘들고 어려운 일 있을 때 아, 좋은 생각하면 돼. 근데 대표님들 그런가요? 생각보다 음주량이 너무 대단하다 하는 집군에 있는 사람들이 상담 심리학자들이에요. 제가 그쪽 군에 있는 사람들을 만났을 땐 다 그랬습니다. 이것도 근데 제 개인적인 패러다임일 수도 있는데 어쩔 수가 없어. 그리고 왜 방송에도 나가잖아요. 상담하는 사람인데 아내랑은 대화가 안 돼. 소통 전문가인데 방송에 나와서 보면 아내랑은 대화가 안 돼. 이거 말이 안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생각의 주인이 되지 못하면 아는 게 아무리 많고 남들한테 아무리 많은 걸 가르쳐도 내 삶이 바뀌지 않는다고. 그게 뇌가 바뀌지 않으면. 그렇겠죠? 당연히. 자, 그래서 우리는 1월 1일 돈 버는 뇌를 만드는 훈련을 하면서 시작할 겁니다. 오늘 들어오신 분들 혹은 이 영상을 언제든 보시는 분들은 오늘 2026년 1월 1일에 이 기운을 받아가지고 이 훈련 넘어가지 말고 무조건 같이 하세요. 아시겠죠? 그리고 이거를 뭐죠? 라디오처럼 틀어놓는다는 분들도 계셔요. 그러면 이 시간만큼은 설거지를 하고 있든 철거를 하고 있든 뭐 TV를 보면서 하고 있든 어디 이동 중이든 이 시간만큼은 적어도 원하는 생각을 집중하는 훈련은 하자. 아시겠죠? 자, 그래서 이게 뇌 훈련인데 사람들은 대부분 1,000억 원을 벌었다고 하면 어떤 이미지가 떠올라야 되지? 어떤 기분이어야 되지? 이런 거를 그 왜곡된 그 프레임에서 배워가지고 느껴지지도 않는 감정을 느끼려고 막 불편한 생각을 하다가 끝나. 그러면 뇌는 불편한 생각을 하는 뇌가 되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러면 어떻게 되냐? 나는 1,000억 원을 벌었다라는 말이 무의식에서 올라오게끔 계속해서 나는 1,000억 원을 벌었다. 마음으로 하셔도 돼요. 근데 진짜 중요한 게 뭐예요? 다른 생각이 계속 들어옵니다. 바로 알아차려야 돼요. 아, 나 또 딴 생각했네? 나는 1,000억 원을 벌었다. 그리고 아, 나 또 그 생각했네? 빠져나온 다음에 나는 1,000억 원을 벌었다 하면서 어떻게 해야 돼요? 내가
빠져나와서 내가 원하는 생각을 하고 있다라는 것을 스스로 계속 인지시켜줘야 됩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이 시간만큼은 나는 1,000억 원을 벌었다 하나에 완전히 집중해보자. 자, 10분 후에 다시 계속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좋습니다. 권명숙 대표님, 제 목소리로 쇼츠 만들어서 틀고자 합니다. 이게 그렇게 몇 번 듣잖아요. 그러면은 평소에 무의식 중에 이렇게 올라와. 내 목소리가 내가 원하는 방향. 너무 잘하고 계신 겁니다. 자, 계속 생각하면서 더 쉽게, 더 빨리, 더 많이 벌 방법을 생각하는 게 중요한데, 저는 이게 좀 약간 뭐라 해야 되지? 그러니까 더 쉽게 벌려고 생각하는 거는 잘못된 생각이다. 이런 거를 어릴 때부터 되게 어떻게 암시가 많이 들어가 있었던 것 같아요. 돈은 쉽게 버는 거 아니야. 뭐 이런 거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것들이 약간 무의식에 계속 갇혀 있었나 봐요. 그래서 1,000억 원을 처음에 벌어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딱 했을 때, 어머나 세상에 1,000억 원을 어떻게 벌어? 약간 1,000억 원 벌려고 하다가 힘들어서 죽는 거 아니야? 이런 생각이 막 들었었어요. 되게 희한하죠. 힘들어서 죽겠다라는 생각을 하던 애가 결국은 돈을 많이 벌려면 더 힘들어서 죽을지도 몰라 이런 생각을 하고 있는 거예요. 참 희한하죠. 근데 그게 무의식 저변에 깔려있던 돈을 벌 수 없다. 돈을 많이 버는 건 어려운 거다라는 것이 깔려있던 저를 알아차리고 끄집어낸 겁니다. 지금. 자, 그래서 대표님들 아이디어가 나왔어요. 근데 사람들은 그 아이디어가 처음에 나왔을 때 그 아이디어가 너무 소중해. 그래서 어찌 해야 될지를 몰라. 근데 또 정작 실천은 안 해. 그러면 실천을 해야죠. 이렇게 말씀드릴 수도 있는데 그게 아니야. 아이디어 나왔어. 그 소중한 아이디어를 계속해서 다듬어 보는 거예요. 어떻게 하면 더 쉽게 이 아이디어로 돈을 벌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더 빨리 벌 수 있을까? 이 생각을 해야 뇌가 지금 당장 1,000억 원을 벌 방법을 찾아주는 건데 사람들은 대부분 아, 이게 쉽게 될 리가 있어. 여기서 끝. 너무 안타깝지 않습니까? 대표님들, 이제는 끝내지 마세요. 앞으로 나아가는 겁니다. 아시겠죠? 나는 앞으로 나아가겠다. 3번 눌러주세요. 왕주혜 대표님, 이게, 여기 오늘 들어오신 분들 잘 들어보세요. 100번 쓰기 하다가 한 번 안 하면은 처음부터 다시 해라. 이거 완전히 이게 뭔가 잘못된 거예요. 100번을 써서 성공할 것 같았으면은 이 방에도 벌써 성공해가지고, 아니, 우리 이 인류에 진짜 많은 사람들이 성공했을 거예요. 100번 해보신 분들 3번 눌러봐 주시겠어요? 엄청 많습니다. 저도 성공해봤어요. 근데 그거 아세요? 97일 날, 96일, 94일 오잖아요. 100일 가까이. 그러면, 일주일 남았는데 성공할 수 있을까? 그리고 이제 5일 남았어. 5일 남았는데 성공할 수 있을까? 어떻게 성공하게 되지? 하루 남았어. 이거 진짜 성공되는 거 맞아? 이거 내일까지 쓴다고 내가 지금 하루 아침에 뭐가 바뀌어? 100일 딱 쓰는 날, 그 공허함. 뭐 아무것도 안 일어나네. 그게 아니에요. 이게 출퇴근하면서 계속 하고, 뭐 주말에도 근데 이게 재밌는 게 출퇴근하면서 차 안에서 하고 있었다면 주말에 자기도 모르게 무의식 중에 나는 1,000억 원을 벌었다라는 생각이 올라옵니다. 그렇게 될 때까지 그냥 그 생각을 계속 훈련을 하는 거예요. 리셋되지 않습니다. 계속 하는 게 중요해요. 근데 사람들은 오늘 했고 어제 안 했고 혹은 어제는 했지만 오늘 안 해서 나는 틀렸어. 그러면 뇌는 나는 틀렸어라는 뇌가 되게 자극적으로 프레임이 가는 거예요. 이거 이해되시면 3번 눌러봐 주시겠어요? 아주 간단합니다. 쓰는 뇌 되는 거예요. 맞아요. 자, 그래서 어떻게 하면 더 빨리, 어떻게 하면 더 쉽게 이 생각을 해야만 해요. 근데 사람들이 아이디어 딱 나오면 이걸 쉽게 이루면 안 된다. 약간 이렇게 생각하는 것 같아. 그쵸? 좋습니다. 송 대표님. 반복과 훈련. 반복 말고는 사실 일부러 이 뇌에 긍정적 자극을 주는 건 쉽지 않아요. 자, 대표님들. 제가 지금 공동구매 같은 거를 준비하고 있다고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그 시장을 봤더니, 너무 어려운 시장이에요. 누가 나를 간택을 해줘야 되거나, 혹은 내가 어디 가서 제품 소싱을 해와야 되거나, 소싱을 해갖고 와서, 둘 중에 하나죠. 내가 제품을 대량으로 구매를 해서 판매를 하거나, 그쪽에 내가 대신 구매를, 링크를 받아갖고 구매를 해주고, 소량의 돈을 받거나, 뭐 이런 것들이 굉장히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근데 그 어려운 과정들 다 빼고 대표님들이 링크만 사람들한테 전달해주면 그 링크를 통해서 가입하신 분들의 그 소득이 대표님들한테 자동으로 들어가게 해드릴 거예요.
그래서 대표님들은 한 가지에만 집중하면 돼요. 어떻게 하면 더 많은 사람들이 이거를 구매하게 할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은 더 매력적으로 회원 가입을 시킬 수 있을까? 그래서 저희는 오픈톡방으로 하는 방법을 알려드릴 거고, 인스타로 하는 방법 알려드릴 거고, 약간 이것들을 지금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대표님들은 셀러가 되는데, 인플루언서가 돼서 셀러가 되는 게 아니라, 셀러로서 점점 인플루언서가 되게 도와드릴 겁니다. 대박이지 않습니까? 진짜 하필 이맘때 또 쿠팡이 그렇게 해주는 바람에 진짜 막 심장이 뜁니다. 그래서 대표님들 2026년도에는 기회가 진짜 많을 것 같아요. 저희랑 꼭 아니어도 됩니다. 원하는 생각하면서 대표님들의 꿈을 이루어가셔도 좋고, 나는 뭘 해야 될지 모르겠어. 나는 돈을 버는데 어떤 것부터 시작해야 될지 모르겠어. 자동화 수익 만들 수 있게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두 번째 harm이라는 말인데 harm. 자, 아는데 안 되는 것들이 너무 많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이게 뭐예요? 새벽에 인간 돼야 된다. 뭐 다이어트 해야 되는데, 뭐 운동해야 되는데, 오늘 저녁은 먹으면 안 되는데, 막 이런 생각들이 무지하게 머릿속에 들어 있습니다. 그죠? 책 많이 읽어야 되는데. 근데 책 읽으면서 그런 생각 들지 않으세요? 내가 근데 자기계발서를 읽는 게 맞나? 근데 책 많이 읽으라 그래서 거기 집단에 들어가 보면은 자기계발서를 다 읽고 있어. 근데 성공을 하려면 내가 원하는 게 있고 그걸 이룰 방법이 나와 있는 책을 읽어야 되는데 그냥 자꾸 이 행동해라, 100번 써라, 아침에 일찍 일어나라,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찬물로 씻어라. 이거 뭐 하면 할수록 계속 늘어나. 근데 어쨌든 읽어야 되는 건 알지만 읽기가 쉽지 않고 100번 써야 되는데 100번 쓰는 것도 쉽지 않고 한번 하루 안 썼다고 다시 처음부터 써야 돼. 그러면 뇌에 어떤 게 생각이 되겠어요. 100번을 한 번도 안 빠지고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될지만 생각하는 뇌는 100번을 쓰는 뇌가 되는 거지 결코 100번을 쓴 거를 이루는 뇌가 될 수 없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100번을 쓰면서도 나는 1000억 원을 벌었다. 이렇게 하면서 100번을 쓰면서도 다른 생각이 들어오면 그 생각을 제일 중요하게 생각하는, 다른 생각을 하고 있구나. 나는 1000억 원을 벌었다. 이렇게 하면서 계속 내 뇌에다가 내가 원하는 거를 넣어줘야 되는 거예요. 그렇게 계속 불편한 생각하면 알아차리고 빠져나와서 원하는 생각으로 다시 들어가고 이거를 계속 반복해서 훈련을 하는 겁니다. 아시겠죠? 자, 그리고 이거 재밌는 게 진짜 책도 많이 읽어봤고 새벽에 대표님들 제가 회사를 다닐 때 물론 오래 못 다녔지만 매일 1시간씩 일찍 가고 청소하고 이렇게 하고 다녔었어요. 그러면 성공한다 그래가지고. 그러니까 물론 주변 사람들이 대단하다, 와 멋지다 이런 얘기 많이 들었습니다. 근데 아침에 일찍 나오는 사람이 능력이 없다면 사장님도 되게 난감할 거예요. 그죠? 뭐라도 쓰임을 하게끔 이렇게 해줘야 되는데 근데 그게 지속되면 어떻게 되냐면 그냥 아침에 일찍 와갖고 청소해 놓는 착한 아이가 되는 거예요. 어떻게 성공시킵니까? 아침에 일찍 나와서 착한 아이를. 그렇죠. 갑자기 사장 자리에 앉힐 수는 없잖아요. 장사를 못 하는데. 그렇지 않습니까? 그리고 하면서 또 끝까지 못 가면 좌절도 많이 하잖아요. 근데 이게 진짜 재밌는 게 맞아요. 아침에 일어나는 것도 너무 힘들어. 근데 저는 지금의 아침에 일어나는 거는 물론 막 엄청 일찍 일어나지는 않지만 아침에 일어나는 게 기분이 좋습니다. 아이디어와 함께 일어나거나 뭔가 할 것들이 막 머릿속에 정리가 되면 너무 기분이 좋아요. 그러면 또 엄청나게 많은 사람들을 부자로 만들 수 있다라는 그런 가슴 벅참이 있단 말이죠. 아침부터. 근데 이게 재밌어. 진짜 열심히 살았는데 삶이 잘 변하지 않아요. 그리고 계속 포기하게 돼. 그 이유가 뭐죠? 우리는 이미 다 알고 있죠. 자, 우리 한 3개월 이상 훈련하신 분들 답 좀 한번 해줘 보세요. 이거 왜 안 바뀝니까? 인생이 왜 안 바뀝니까? 뇌가 안 바뀌어서 그래. 뇌가. 그러니까 사람들은 다 뭔가 행동을 하면 바뀔 거라고 생각하지만 그건 정말 눈에 보이는 일이에요. 대표님들. 우리 진짜 열심히 살지 않았나요?
정말 치열하게도 살아보고 잠도 줄여가면서도 살아보고 정말 졸린 눈 비벼가면서도 살아보고 남들한테 욕먹으면서도 살아보고 하지만 그래도 내가 생각했을 때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하면서 살았단 말이죠. 근데 바뀌지가 않아, 삶이. 그게 너무 비참해서 공황장애를 치료해주러 다니다가 제가 공황장애에 걸렸어요. 뇌가 바뀌지 않으면 삶이 바뀌지 않는다는 걸 너무너무 여실히 체감한 겁니다. 자, 할미라는 거를 오늘 알려드린다고 했는데, 할미 뭐냐? 요거예요. 내가 알고 있는 것, 그리고 행함의 함. 그래서 내가 알고 있는 거를 행하게 되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면 너무 단순하고 쉬워요. 내가 그냥 해야만 해서 하는 게 아니라 계속 생각해서 내가 할 수 있는 것, 하고 싶은 것, 이런 것들을 찾아서 하면 됩니다. 이해되시죠? 자, 이해되시는 분들 3번 한번 눌러봐 주실까요? 이게 우리가 진짜로 제일 가슴 쓰렸던 게 이거예요. 아는 것을 행하지 못하는 게 내 부족함이라고 생각했단 말이에요. 늘 그랬어요. 저는 진짜로 제 따귀를 진짜 심하게 때려본 적이 몇 번 있거든요. 왜 또 못해? 왜 못하니? 왜 이렇게 모지려 갔지? 학시 이거 어떻게 해야 되지? 이런 게 너무 강했단 말이에요. 근데 그렇게 계속 질책을 하면서 채찍질을 해야 앞으로 나아간다고 믿고 살았던 것 같아요. 근데 아시죠? 그렇게 채찍질하고 또 열심히 살라 그래도 그때뿐이에요. 술도 못 끊었죠. 담배도 못 끊었었죠. 뭐 운동도 하다 말았죠. 맨날 배는 빠졌다가 쪘다, 빠졌다, 쪘다. 정말 근데 안 바뀌어요, 삶이. 오히려 점점 더 힘들고 이게 머릿속에 아는 게 많으니까 이게 처치는 잘하는데 그거를 늘 처치하는 삶. 그러니까 아프면 빠져나와서 그쵸? 아프면 알아차리고 빠져나와서 그쵸? 내가 원하는 걸로 계속 생각해서 벗어나야 되는데 계속 그 불편한 거에 이게 매여 있다는 것조차 모르고 살았습니다. 그래서 대표님들 오늘 이렇게 꼭 말씀드려요. 대표님들의 부족함은 없습니다. 절대 부족해서가 아니라는 거. 대표님들이 무한한 능력이 있는데 그냥 세상이 어쩌면 세상에는 보이는 것만 보고 믿고 따르려고 하지 않습니까? 그냥 그거에 대표님들이 약간 희생당했다? 막 이렇게 생각해야 되나? 그거에 그냥 치였을 뿐이에요. 근데 이제 우리는 알았어요. 원하는 생각을 계속하면 대표님들 그동안 알게 됐던 것들이 있지 않습니까? 어마어마하게 원하는 생각으로 작용이 돼요. 원하는 생각을 이루는 데 필요하게 됩니다. 근데 만약에 내가 경험도 없고 너무 힘들게만 살았고 내가 정말 잘하는 게 없었다라고 느껴도 원하는 생각 하시잖아요. 그 상황 속에서 대표님들이 알게 됐던 것들이 다 돈으로 바뀌는 기적이 일어날 겁니다. 자, 이제 우리 알았죠? 우리가 아는 것을 행하기 위해서는 뇌가 우선 바뀌어야 된다. 그래서 생각은 내가 하고 행동은 뇌가 한다를 한 단어로 말하면 harm이에요. harm. 그냥 오늘만 얘기하고 그냥 이제 안 쓸 건데 우리가 무의식 중에 생각이 바뀌어야 행동으로 옮겨지는데 요번에 사실 우리 대표님들께만 먼저 말씀드리면 김일구 박사님이 한국에 오셨었어요. 한국에 일정이 있으셔가지고. 근데 그렇게 해서 일정을 보시고 마침 기회가 돼서 2번의 미팅, 그리고 한 번은 유튜브 그 스튜디오에 가서 같이 촬영을 했거든요. 근데 그게 신경 가소성이 이게 플라스틱처럼 열을 가하면은 변형이 되는 것을 가소성이다라고 표현을 해주시는데 세계적인 학자들이 그거를 이렇게 가난한 사람의 뇌와 그 자수성가한 사람들의 뇌를 이렇게 지도를 그려봤더니 아이러니하게도 가난한 사람들의 뇌는 그 창조의 영역이 활성화가 안 되어 있고 뇌가 그러니까 끊겨 있대요. 창조의 영역과 그 생활 패턴의 영역이 이게 끊어져 있고 창조의 영역이 행동으로 뻗어나가는 뇌회로가 아예 없다. 그러니까 그게 막혀 있어.
지도가 그렇게 그려진대요. 근데 자수성가한 사람들은 전전두엽, 여기 창조적인 활동을 할 수 있게끔 생각하는 그 회로가 활성화가 돼 있고, 거기에 행동하는 회로까지 다 연결이 돼 있대요. 그러니까 성공한 사람들은 뭘 행동해야 되는지 알고 보고 행동하고, 그 행동을 하는 게 자연스럽고 당연한 게 과학적으로 증명이 된 거고, 맨날 열심히만 사는 사람들은 정말 힘들고 열심히, 누구보다 열심히, 진짜 그 어떤 상황에서도 최선을 다해서 살지만 창의적인 생각이 행동까지 가는 게 뇌가 활성화가 되어 있지 않더라는 겁니다. 그러면 아무리 열심히 살아도 삶이 바뀌지 않는다라는 거는 뇌가 이미 증명하고 있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래서 대표님들 원하는 생각, 요거 하나가 제일 중요해요. 그리고 그런 불편한 생각들, 그리고 그런 분들이 간혹 계세요. 막 짜증나고 기분 나쁜 일을 막 경험했어. 그러면 인니치 아카데미에 들어오는 게 막 죄스러워. 나는 안 돼. 왜 나는 못할까? 근데 대표님들, 그럴수록 여기 와서 훈련해야 되는 거예요. 아시겠죠? 나는 훈련하면서 많이 좋아졌다 하시는 분들 3번 한번 눌러봐 주시겠어요? 전 진짜 훈련하기 전에는 막 말도 못해요. 이게 왜냐면 거의 ADHD야, 성인. 야, 1,000억 원을 벌었다를 3번, 4번 하면은 완전 또 딴 생각하고 있어. 그게 너무 소름 끼쳤었어요. 근데 점점 됩니다. 이하린 대표님, 나이스. 좋아요. 자, 뇌가 바뀌면 원하는 것을 이루기 위해서 행동이 자연스럽게 이루어진다. 이건 과학적으로 이미 증명이 됐는데, 이게 나온 이 과학적인 증명이 네이처 사이언스인가? 그 뉴로 사이언스가 그 세계적인 학술지에 나왔다고 그래요. 그 요번에 유튜브 영상 올라갈 때 그 논문까지 같이 첨부할 거니까 꼭 보시고 원하는 생각 계속 해보시기 바랍니다. 자, 만약 행동이 되지 않는다. 더 생각하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행동이 안 되면 대부분 자기 개발을 많이 하던 사람들은 내가 해야 되는데, 내가 이걸 해야 되는데 또 안 하고 있네. 이 생각을 뇌에 계속 프로그램해. 이거 맞아요, 틀려요? 이건 아니죠. 원하는 생각을 계속 하는 겁니다. 자, 자신이 의지가 약하거나 행동력이 부족해서가 아니에요. 그냥 더 생각을 해서 뇌 회로가 바뀔 때까지 생각만 하면 되는 거예요. 아시겠죠? 나 이제 깨달았다 하시는 분들 3번 눌러봐 주시겠어요? 아, 박윤희 대표님, 나이스. 훌륭합니다. 자, 어떻게 1,000억 원을 벌 수 있을까? 이 생각만 하고 있으면 내가 답을 찾는다고 말씀드렸어요. 생각보다 빨라. 생각보다 진짜로 쉬워졌어요. 자, 최근에 젊은 나이에 1년도 안 돼서 성공한 사람도 있고요. 보통 2, 3년 만에 1,000억 원 이상의 그 가치를 만들어낸 사람들이 있어. 자, 요분 미라 무라티 스타트업 했는데 37살에 4개월 만에 100억 달러면 지금 얼마입니까? 1,000억 조 14조짜리 회사를 만든 거예요. 이해되시나요? 부럽기만 한가요? 대표님들도 될 수 있어요. 자, 요번 이제 AI 관련된 영상이었는데 39살 브렛 에드콕 3년 만에 개인 순자산이 이게 달러예요. 190억, 95억이 아니라 달러. 그러면은 이게 얼마야, 이것도? 1,000억, 조. 한, 얼마야, 이거? 30조 가까이 되는 거죠. 28조 정도 되겠다. 그죠? 대단하지 않습니까? 또, 이 사람도 그렇고. 이게 지금 20대의 젊은 부자들, 이거는 이제 1,000억 원 이상, 조 단위 이상인 사람들만 오늘은 갖고 왔는데, 뭐 1,000억 이상 번 사람, 젊은 사람들, 나이 드신 분들 너무너무 많아요. 왜 그럴까요? 온라인 AI가 너무너무 활성화가 되면서 정말 아이디어만 있으면 정말 금방 부자가 될 수 있는 세상을 우리가 살고 있다는 거예요. 근데 이게 대표님들, 제가 이 공동구매 이거를 왜 대표님들한테 해드리려고 하냐면, 혼자서 아이디어가 나오고 혼자서 뭐가 나와도 이거를 스스로 해보기가 너무 어렵다라는 말씀을 많이 들었어요. 저도. 계속 너무 많이 들어가지고, 그러면 우리가 이렇게 교육을 해드리고, 알아서 돈을 벌 수 있는 방법들, 이렇게 강의에서 돈을 벌 수 있는 방법들이 아니라, 실질적으로 훨씬 더 수월하게 한 가지에만 집중하면 돈을 벌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을 한번 만들어 보자가 된 거예요. 왜? 저는 대표님들 부자 만드는 게 제 꿈이거든요.
어떻게 하면 원하는 것을 가질 수 있는지만 생각하면 돼요. 이게 너무 간단하지만 대표님들 이렇게 말만 들으면 너무 간단하잖아요. 근데 대표님들 이거는 악착같이 해야 돼요. 그냥 하다가 딴 생각하다가 딱 알아차리고라도 계속 돌아와야 돼. 원하는 생각하는 훈련 계속 해야 돼요. 그래서 시도 때도 없이 저희가 강의했던 영상들 틀어놓고 특히 훈련하는 시간을 무조건 가지시는 거를 추천을 드릴게요. 너무 중요해. 사람들은 이렇게 10분 훈련한다 그러면 저희처럼 뇌의 기능이나 이런 내 능력이나 이런 것들을 인지하지 못하신 분들은 그거 생각할 시간에 나가서 일해. 어? 조금이라도 뭐라고 하라고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제가 장담하는데 100% 장담하는데 그렇게 얘기하는 사람들보다 100배, 1000배는 잘 살게 될 겁니다. 같이 하실 분들 3번 눌러주세요. 뇌가 답을 찾아줘요. 반복이 진짜 중요합니다. 자, 어떻게 하면 1000억 원을 벌 수 있을까? 요 생각만 하는 시간 10분 갖고 오늘 강의 마무리 해보도록 할게요.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아이디어가 당장 안 나온다고 스트레스 받지 마세요. 어떻게 하면 1000억 원을 벌 수 있을까를 무의식이 말할 때까지 계속해서 해주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렇게 해서 10분 후에 뵙도록 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그냥 평소에 두 가지를 같이 말해도 맞습니다. 같이 하셔도 돼요. 그러니까 약간 지금 저희가 훈련을 하는 이유는 생각의 주인이 되는 훈련이에요. 그래서 이래도 되나 저래도 되나 이것보다는 나는 1,000원을 벌었다. 어떻게 하면 1,000원을 벌 수 있을까? 이거를 계속 같이 하셔도 되고 중요한 거는 내가 내 생각을 스스로 할 수 있는 시간을 늘리는 거예요. 그게 정말 중요합니다. 왜냐면 보통 아이디어 하려고 앉아있으면 결국 딴 생각하다 끝나거든요. 근데 그것들을 하지 않으려면 이렇게 평소에 무의식 중에 하는 생각을 내가 원하는 생각으로 가지고 오는 그 훈련이 필요하다. 아, 질문 좋았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저희 이니치 아카데미 세상에서 가장 많은 부자를 배출한 곳. 그래서 항상 어떻게 하면은 사람들을 부자로 만들고 우리도 부자가 되지? 이 생각을 진짜 많이 했는데, 요번에 그러면 우리가 돈 버는 데를 훈련을 해가지고 아이디어로 나온 사람들과 조인트를 하자. 이렇게 했는데, 그러다 보니까 조인트 지금 계속 대화 중인 분들도 많고 이미 조인트 되신 분들도 있는데, 이러면 너무 모수가 작은 거예요. 그래서, 그렇다면 우리가 어떤 시스템을 구축하고 여 안에 있는 사람들이 조금 더 쉽게 아주 수월하게 단 한 가지에만 집중하면 돈을 얼마든지 벌 수 있게 만들어줄 수 있으려면 그게 뭘까? 이 생각을 계속 하는데 공동구매 그, 뭐죠? 그 사업 제안, 그러니까 조인트 제안이 들어오고 제 사촌 동생은 이미 이걸 사업을 한 지 좀 됐거든요. 근데 그 사업을 얘기를 들으면서도 이걸 사람들이 산다고? 이렇게 해서 비즈니스가 된다고 이랬는데 비즈니스가 너무 잘 굴러가는 거예요. 그러고 있는 차에 이제 비즈니스 제안이 들어왔고 그래서 이제 잠깐만. 이게 된다면 사람들은 진짜 쉽게 돈 벌게 해줄 수 있겠다. 그리고 제가 이제 큰 그림을 그린 게 뭐냐면 대표님들이 처음에 이렇게 그 비즈니스 시작했을 때 마진을 회사는 그 제로 베이스로 갈 거예요. 그러니까 큰 마진이 아니라 많이 나눠드릴 겁니다. 그래서 셀러분들이 신나고 고객분들이 저렴하게 산다라는 거에 신나고 시스템은 아이디어니까 약간 감출게요. 그렇게 시스템이 굴러갈 때 고객들의 만족도와 그 셀러들의 만족도를 높이면 제품은 엄청나게 많이 팔려나갈 거라고 확신을 하고 있어요. 근데 그 상태까지 만들어 놓고 그 뒤에 제가 뭘 할 거냐면 아이디어 상품들을 직접 개발하고 만들 건데 그 생각을 계속 하고 있었는데 김일구 박사님이 물리학 박사잖아요. 현대에서 정말 정밀 기계들 막 이런 것들 연구하시던 분이잖아요. 그래서 제가 나는 이런 식으로 만들어졌으면 좋겠다 그랬더니 2주일 안에 기획서 만들어서 보내드리겠습니다. 대표님들 박수! 그래가지고 제가 막 소름 전율 그래가지고 박사님은 이제 저희랑 NLP 강의할 때 와서 같이 강의도 해주실 건데 대표님들 그 박사님이 여기 와서 이론 강의하는 것보다 제품 만들어줘서 우리 같이 셀러 하시는 분들 진짜 돈 많이 벌게 해주는 게 최고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래서 우리 박사님이 이래서 나타났구나. 나 진짜 소름 끼쳐 죽는 줄 알았었어요. 진짜 정말 기대하셔도 좋습니다. 오늘 처음이신 분들은 정말 운이 좋으시네요. 아무튼 이거는 지금 처음부터 대표님들이랑 이 사업을 할 수는 없고 저희가 먼저 기획하고 만들어서 될 수밖에 없게 흐름이 만들어지게끔 해놓고 그러고 나서 대표님들 같이 할 수 있게 할 건데 약간 허들이 있습니다. 대표님들 그냥 딱 하고 싶어야 해서 하는 게 아니고 저희들 쪽에 이 어떤 뇌 훈련이나 이런 것들이 된 분들만 같이 할 겁니다. 그렇게 알아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2026년 돈을 벌 수밖에 없는 해. 나는 올해 돈을 벌 수밖에 없다. 이렇게 쓰도록 하겠습니다. 대표님들 돈 벌 수밖에 없습니다. 이제 진짜로 너무 감사한 일들이죠. 자, 인니체 가족들이 다 같이 자동 소득을 만들어내는 해. 괜찮지 않습니까? 우리 막 붉은 말의 해 이런 거 말고 내가 돈 버는 해. 이렇게 오늘 선포하시죠. 내가 돈 버는 해.
대표님들 우리 같이 돈 많이 벌어요. 올해. 제 개인적으로 올해는 진짜 천억 매출 천억 이상 하겠구나 확신이 듭니다. 우리 대표님들 함께하면 할 수 있어요. 자, 2026년 정말 기대하셔도 좋습니다. 그리고 대표님들과 이것들을 해나갈 생각을 하니까 막 너무 좋아요. 그리고 하물며 이 비즈니스를 할 수 있게 마치 예전에 한번 연이 닿았다가 일이 좀 유야무야 이렇게 됐던 적이 한 번 있어서 그게 좀 아쉬움이 있었는데 그래도 수백억대 매출하는 기업의 회장님이랑 됐어! 다단계 아닙니다. 다단계 아니에요. 아유, 무슨 다단계야. 대표님들, 하기야, 이제 뭐, 많이 나눠준다, 뭐, 돈 벌게 해준다, 이러면은 다단계처럼 보일 수 있으나, 그런 구조는 아니고요. 대표님들도 하나에 몰입을 해야 돈을 벌 수 있는 구조예요. 네. 종교 모임도 아닙니다. 자. 수라 대표님, 기대됩니다. 기다리고 있겠습니다. 자, 오늘 여기까지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 대표님들의 무한한 능력을 응원하겠습니다. 계속 같이 함께 성장하고 꼭 같이 부자가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